네, 안녕하세요. 이번 세션 사회를 맡은 한국과학창의재단 변다혜입니다. 반갑습니다. 감사합니다. 저희 현장에는 그 발표자 선생님들께서 참석을 해주시고 계신데요. 오늘 융합교육 스팀 온 페스타에 참석해 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이번 세션 2에서는 세션 2에서는 오후 1시 반부터 3시까지 스팀 교사연구회 운영 성과 발표가 있겠습니다. 저희 스팀 교사연구회는 2011년부터 시작되어서 다양한 교과교원 간 융합을 바탕으로 학교 현장 적합성 높은 융합교육 프로그램의 연구 개발 및 수업 적용을 통한 교원 협력 연구 역량 제고를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올해 총 250개 연구회를 지원해서 1,300여 명의 선생님들이 참여하고 계시고 학생 총 12만여 명이 연구회에서 개발한 프로그램으로 수업을 받았습니다. 재단에서는 해외 선진 융합형 교육 프로그램을 벤치마킹하고 개발하기 위해 핀란드 루마 센터에서 주관하는 국제 스타티 대회 참가를 위한 연구회도 지원해서 올해 6월에 국제 루마 스타티 교육상의 한국팀 최초로 스팀 교사 연구회 무학중학교가 수상하는 성과도 있었습니다. 아쉽게도 올해부터 대회 미개체로 참가는 할 수 없게 되었지만 앞으로도 우수 스팀 프로그램을 개발 확산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겠습니다. 본 세션에서는 스팀 교사 연구회의 다양한 운영 성과를 공유하는 자리이오니 여러분들의 많은 관심 부탁드립니다. 온라인 접속하신 분들은 발표에 대해 궁금하신 점을 채팅창에 남겨주시면 각각의 발표가 마무리된 후 질의응답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발표 시간은 5개 팀이 각각 20분 내외로 발표를 해주시겠습니다. 네, 그럼 첫 번째로 충북 가럼초등학교 박웅용 선생님께서 링크업 스팀 교사 연구의 학생 미래 역량 신장을 위한 스팀 수업 연구 및 적용이라는 내용으로 발표해 주시겠습니다. 네, 박웅용 선생님 와주세요. 네, 시작해도 될까요? 네, 그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사례 발표를 요청을 받았을 때, 많이 당황스러웠습니다. 어떻게 이야기를 풀어내야 될지, 그래서 많이 고민하고, 간결하게 자료를 만들어 보았습니다. 저희는 2개년 동안에 이러한 사례를 선생님들께 나누고자 합니다. 지금 글씨 포인트가 깨졌는데요. 죄송합니다. 먼저 2021년에 작년이죠. 작년에 저희가 교사 지역 공동체 기반에서 메이커 스팀 프로그램을 개발 적용했던 부분, 그리고 올해는 2022년에는 AI 시대에 어떻게 준비할까에 대해서 AI 역량에 기반한 육시 역량 강화 창의융합 프로그램을 주제로 잡고 선생님들과 연구를 통해 개발 적용해 보았습니다. 먼저 작년 내용을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교사 지역 공동체라는 걸 생각했을 때 저희 충북 보은 지역에 사부작 목공방이라고 있습니다. 거기에서 이제 충북문화예술재단과 주말마다 많은 협력 활동을 통해서 주말 목공교실 같은 것들을 하고 있는데요. 그런 것들을 모티브 삼아서 저희도 제가 제 근거지인 청주 지역 그 지역에서 교사와 학생이 함께 메이커 교육을 할 수 있는 공간을 구축하고 그 공간 속에서 다양한 활동을 펼치는 것을 꿈꾸어 보았는데요. 그래서 그런 생각을 가진 6명의 선생님들을 모았습니다. 저를 포함해서 6명의 선생님들이 모였습니다. 그래서 일단 공간이 있어야 된다고 생각해서 공간을 먼저 만들고자 했는데, 그 전에 저희는 먼저 이 공간에 대한 어떠한 공간이었으면 좋을지, 어떠한 교육 활동이 벌어졌으면 좋을지에 대한 생각을 모아봤습니다. 그래서 지속적 교사 및 교사 간 소통과 교류를 통한 교육 내용의 공동 연구와 실천할 수 있는 공간, 그리고 융합교육의 실질적 경험과 메이커 교육의 실천, 그리고 학교 공간의 제한적 사항 해결,
그리고 학생과 함께 점점 스마트폰 등으로 인해서 잊혀져가는 손의 재주를 회복하자라는 그 마음을 모았고요. 그렇게 해서 청주 구도심에 창고를 하나 얻게 되었습니다. 정말 오래된 창고였고요. 그 창고를 이제 먼저 정리부터 시작했습니다. 많이 낡은 잡동사니들 이런 것들이 많이 모여 있어서 그런 것들을 다 정리하고 곰팡이들도 많았기 때문에 청소 이런 것들을 다 해서 깨끗하게 정비한 후에, 그리고 정비한 후에 사진이 빠졌습니다. 사진이 빠졌는데요. 이게 제가 처음 만들 때는 슬라이드가 100장 정도가 됐는데 지금 자료집에 올려야 하다 보니까 많이 줄여서 지금 30장으로 줄인 상태이거든요. 그래서 지금 사진들이 많이 빠진 게 있는데, 네. 그래서 이 공간을 만든 다음에 이 공간 속에서 작업대, 그리고 다양한 목공 도구, 그리고 전동 공구 같은 것들을 다 여기 공간 안에 저희가 손수 마련해서 넣고, 그리고 만들어서 공간을 꾸며 보았습니다. 그리고 아까 보셨던 그 철제 셔터도 저희가 생각하는 공간의 분위기랑 맞지 않는 것 같다라고 해서 손수 벽화 작업도 같이 선생님들과 3개월 동안 천천히 진행해 보았습니다. 다들 선생님들이기 때문에 시간이 잘 나지 않더라고요. 어쨌든 그 만드는 동안 속에서 노력하고 즐거움을 같이 찾았던 것 같습니다. 그렇게 해서 올해 이제 작년에 이제 만들었던 게 거의 10월쯤 거의 완성이 되었거든요. 그래가지고 그 공간 속에서 올해는 저희 충북에 단재교육연수원이 있는데, 단재교육연수원 그 교육 연수 프로그램 중에 퇴근길 연수가 있습니다. 그 퇴근길 연수 프로그램을 통해서 일단은 지금 많은 선생님들 지금 10회 정도 열었던 것 같아요. 주말마다. 그래서 선생님들과 지금 이렇게 자유 창작품도 만들어 보고, 또는 이런 식으로 트레이 박스, 캠핑용 트레이 박스 같은 것들도 만들어 보고, 다양한 생활용품 이런 것들을 만들어 보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이 공간 속에서 이제 교사 대상으로 하는 교육 활동도 좋지만 학생들과 어떠한 교육 활동을 해야 될지에 대해서 많은 고민을 하였습니다. 그래서 다양한 메이커 수업을 학생들과 이제 적용하면서 이 공간 속에서 이루어질 메이커 스팀 프로그램에 대해서 연구를 하였는데요. 그러면서 여러 가지 실천하면서 저희 스팀 프로그램을 다듬어 나갔습니다. 그래서 아이들과 만들기 목록, 그리고 설계도를 그리는 경험, 그리고 여러 주제를 정해주지 처음엔 안 했던 것 같아요. 아이들이 만드는 다양한 것을 만드는 것을 이제 그 발상의 자유를 끌어들이기 위해서 여러 자료를 탐색해서 지금 이런 구슬미로 탈출 같은 것도 만들었고요. 그렇게 하면서 이제 아이들과 다양한 것을 만들어 가면서 이제 다듬은 결과 작년 메이커란 무엇인지 1차시, 그리고 메이커 도구와 재료 탐구 2차시부터 8차시, 그리고 메이커 공간 구상에 대한 부분이 9에서 10차시, 총 10차시 분량의 메이커 스팀 프로그램을 만들고 지금 작년에 제출 완료하는 상황이었습니다. 이 자료는 궁금하시면 스팀 홈페이지를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되돌아봤더니 이제 선생님들의 생각들이 학생들의 생각과 선생님의 생각이 이랬습니다. 지속적으로 만들기를 좋아하는 애들과 함께 하고 싶다. 그리고 다양한 구성원을 대상으로 교육 프로그램을 마련하고 싶다. 그리고 메이커의 영역을 확장하고 서로의 개성을 발현하고 싶다. 안정적인 공간에서 노작 교육을 실천하고 싶다. 등을 이제 이런 되돌아보는 성찰의 과정을 가졌고, 그래서 현재도 그리고 내년에도 계속 저 공간 속에서 학생들과 그리고 선생님들과 다양한 교육 활동을 벌이고 교육 프로그램을 계속 다듬어 나갈 예정입니다. 자, 올해 같은 경우에는요, 작년과 똑같은 것들을 계속 하고 싶기도 했지만 또 이런 걸 해보고 싶다는 생각이 들어서 AI 시대에 어떻게 준비할지에 대한 그 부분에 대한 연구를 하면서 AI 육시 역량 강화 창의융합 프로그램이라고 주제를 붙이고 선생님들과 함께 연구를 하고 적용해 보았습니다. 네, 작년 선생님들과
몇 분 계신데 또 새로운 선생님들과 함께 하였습니다. 프로젝트성으로요. 그래서 올해 같은 경우에는 8명의 선생님들과 모여서 이제 생각을 모아봤는데요. 그러면서 이제 선생님들의 이제 생각을 모으기 위해서 맨날 볼 수는 없잖아요. 그리고 줌으로 만나는 것도 좋긴 한데 만나서 어떠한 생각을 나누었는지, 그리고 팀별로 프로그램을 개별로 개발하고 서로 보완하고 서로 성찰하다 보니까 그 팀별 그 협의 내용도 기록하면 좋을 것 같아서 노션을 통해서 스팅 교사 연구회의 이런 협의 플랫폼을 만들고 그 안에서 수시로 협의의 과정을 가졌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나왔던 것이 선생님들의 생각도 거의 공통적이었던 것 같아요. AI 교육 정말 중요한데 AI 교육만 너무 주목받고 있지 않나. 그래서 AI 교육과 함께 다른 것도 함께 다뤄야 되지 않을까. 그러면서 미래 변화에 능동적으로 대처하기 위해서, 그리고 자신의 삶을 주도하는 학생을 키우기 위해서는 어떠한 교육, 그리고 어떠한 교육 방법, 내용이 필요할지에 대해서 고민을 해보았고, 그래서 이제 AI 교육 요소와 육시 핵심 역량 기반에 두고 AI 그리고 지구 마을 평화, 그리고 게임, 기후 위기와 환경, 그리고 경제 생활이라는 이런 5가지 주제를 크게 갖고 선생님들과 교육 프로그램을 만들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AI 같은 경우에는 4학년 대상으로, 그래서 이제 AI 탐색 및 체험, AI 챗봇 제작, AI 윤리 총 5차시 분량을 만들어 보았고요. 지구마을 평화 같은 경우에는 이따가도 다시 말씀드리겠지만 작년, 지금도 계속 이어지고 있지만 우크라이나 사태와 같은 그런 실질적인 지구촌 갈등 세계를 학생들이 공감할 수 있도록, 그리고 현 시점에서의 문제를 이제 생각하고 해결해보는 그런 경험을 갖기 위해서 이렇게 세계총 갈등 상황 탐색 및 평화 해결 방법 모색 5차시 분량으로 만들어 보았고요. 그리고 게임 같이 할래 같은 경우에는 최근에 작년, 그러니까 3년 정도 된 코로나 이런 극복하는 과정 속에서 원격 수업도 온라인 수업도 이런 온라인 플랫폼 디지털 리터러시도 많이 강조되고 있는데, 이것과 함께 그런 자기 조절 능력에 대한 문제를 지닌 아이들도 많이 생긴 것 같아요. 그래서 게임에 대해서 자세히 한번 생각해보고, 그리고 분석해보면서 건강한 게임 문화 자세를 공유하는 것을 6차시 분량으로 설계해 보았습니다. 그리고 기후 위기와 환경, 항상 계속 강조되고 있는 부분인데 이 부분도 3차시 분량으로, 그리고 초등 경제 생활이라고 해서 퍼플 어플을 이용해 갖고 학급 속에서 이런 실질적인 경제 활동을 실천하면서 아이들에게 합리적인 경제 활동, 그리고 직업 탐색 및 실천을 주제로 한 교육 프로그램도 한번 생각을 하고 적용해 보았습니다. 그래서 먼저 자세히 이제 5가지에 대해서 알아보면요. 미래사회와 AI로 이렇게 이름을 첫 번째 붙였고요. 그리고 이렇게 문제 정의, 융합적 설계 및 해결, 자기주도 및 성찰의 과정을 가졌습니다. 이중 거의 여기에서 제가 선생님들과 중요 포인트로 잡았던 건 이게 아무래도 기반이 되는 프로그램이고, 지금 3학년부터 저희가 6학년까지 다 적용되는 것이다 보니까 학년의 수준에 따라서 좀 그런 난이도의 차이가 없도록 어느 학년에서 다 투입될 수 있도록 적절한 난이도를 조정해서 이렇게 미래사회와 AI라는 프로그램으로 설계해 보았습니다. 그래서 인공지능의 원리와 의미, 그리고 인공지능 다양한 프로그램 체험, 그리고 작품을 만들고 생활 속 AI의 활용과 미래를 알아보고, 그리고 인공지능 기술을 활용한 챗봇을 제작해 보는 것을 엔트리와 연계해 보았습니다. 그리고 AI 킬러 로봇 등과 관련해서 AI의 활용과 윤리에 대해서 토의해 보는 활동을 가졌습니다. 그래서 이제 인공지능 체험 같은 경우에는 페탈리카 페인트, 그리고 이런 여러 가지 프로그램을 활용했고요. 그 중에는 이제
이셀프라는 도구도 있었는데 그것을 이용해서 4컷 만화 기획하고 만들기도 해보았습니다. 그리고 앞서 말씀드렸듯이 엔트리를 활용해서 인공지능 챗봇을 만들어보고 그리고 킬러 로봇에 대한 다양한 생각을 아이들과 나누어 보았습니다. 네, 다음으로는 지구마을의 평화였습니다. 이 프로그램 같은 경우에는 아이들이 되게 저도 그렇지만 지구촌의 갈등이 때로는 그냥 남의 일, 자기 밖에 다른 사람들의 일, 나와 관련 없는 일이라는 생각을 많이 가졌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현 시점에서 일어나는 일이며 우리와 밀접한 관련이 있을 수 있다. 그리고 이런 것들을 표면적으로 피상적으로 다루는 게 아니라 정량적으로 그런 수치화를 통해서 아이들이 그것을 좀 더 세부적으로 분석해 볼 수 있는 그런 활동을 기획하고 설계해 보았습니다. 그래서 도대체 평화를 외치는 일은 왜 하는 것일까? 무슨 이익이 있길래 이것부터 시작해서 평화를 해친 대가로 얻는 것은 무엇이 있을까? 세상 사람들은 평화에 얼마나 관심이 많을까? 이렇게 문제를 정의하고 평화가 깨진 국가의 국민은 어떠한 삶을 살게 될까? 여기에서 이제 정량적 수치와 구체적 사례를 통한 경험을 해보는 것을 이제 목적으로 두었고요. 그리고 평화를 해친 국가 개인에는 어떠한 변화가 발생했을까? 그리고 평화를 지키기 위해서 나에게 필요한 것은 무엇일까? 평화는 우리 모두에게 이익이 될 수 있을까? 좁은 범위의 개인의 평화는 어떻게 확보할 수 있는가? 이런 식으로 문제 정의부터 자기주도 및 성찰의 과정을 설계했습니다. 그렇게 한 결과 이런 여러 가지 사진이 있는데요. 1초마다 세계는 이라는 책을 통해서 지구촌 평화에 대한 통계를 통해 양적 감각을 기르고 다양한 지구촌 갈등 사례를 탐구 및 공유하였습니다. 그리고 전쟁 이야기를 책으로 만나다 보니까 아이들이 더 단순히 수치 정량적으로만 했을 때는 좀 설계했을 때와 달리 공감이 잘 안 된다는 이야기를 이 설계에 적용하셨던 선생님이 하시더라고요. 그런데 이 책으로 하니까 전쟁 이야기라는 책으로 하니까 아이들이 더 많은 공감을 가지게 됐다라는 이야기를 하셨고, 그래서 정량적인 것과 이런 이야기 자료가 적절히 구성되어야 된다는 생각을 같이 모았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평화와 관련한 세계 사건을 분석해보고, 그리고 난민 캠프 책 표지를 제작해 보았습니다. 그리고 배급품으로 어떻게 살아남을 수 있는지, 어떻게 살아갈 것인지 그런 설계하는 과정도 가졌고, 나 자신의 평화를 찾는 방법에 대해서, 그리고 모든 별 평화 갈등 해결 방안, 그리고 난민의 삶을 겪은 이야기책, 주인공에게 편지 쓰기도 해보았는데요. 여기에서 되게 인상 깊었던 건 지금 전쟁 이야기란 책, 그리고 난민 캠프란 책을 읽고 아이가 이런 주인공의 편지를 썼는데, 여기서 제가 인상 깊었던 건 이 책을 다른 사람들한테도 정말 인생 속에서 꼭 읽어볼 책이라고 이렇게 추천해 주는 게 너무나 수업 설계 그리고 적용하는 그 교사 입장에서 되게 뿌듯하지 않았나라는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다음 세 번째는 게임 같이 할래라는 수업인데요. 게임 같은 경우에는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아이들과 게임이 뗄래야 뗄 수 있을까? 지금까지 정보화 역기능 예방 수업 같은 경우에는 게임을 정말 우리에게 해가 된다는 것 위주로 좀 이야기를 하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을 해보았어요. 근데 이제 한국 또는 세계적인 그 컨텐츠 산업 속에서의 게임의 비중, 그리고 정책적으로 게임 산업을 키우고 있는 그러한 시대적인 분위기를 봤을 때 정말 게임이 아이들한테 해가 되기 때문에 좀 멀리 해야 되는 것일까? 라는 그런 의문점, 괴리감이 있어서 이것을 어떻게 아이들과 수업을 통해서 그러니까 바르다는 건 좀 그렇지만 자기 조절 능력을 키울 수 있는 방법을 키울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에 이런 수업을 기획해 보았습니다. 그래서 문제 정의부터 자기주도 및 성찰 과정을 보면요. 문화산업 속에서 게임 매출액은 얼마나 되는지, 그리고 친구들이 게임에 대한 나와 친구가 가진 경험은 어떻게 되는지, 그리고 친구와 함께 다양한 게임을
직접 체험해 보기도 했고요. 그리고 그럼을 통해서 게임의 장단점을 생각해 보았습니다. 그리고 설문을 통해서 진짜 솔직하게 나의 스마트폰 게임 생활을 되돌아보았고, 모바일 게임을 바로 알기 위해서 다양한 모바일 게임을 분석하는 기준 먼저 설정하고, 그리고 분석할 게임을 선정하고, 게임을 분석하고 결과를 공유하는 시간을 가져보았습니다. 그럼 이러한 결과 모바일 게임을 어떻게 이용해야 할까에 대한 부분으로 이어져 나갔고요. 그리고 이제 마지막으로는 이제 건강한 게임 문화를 만들기 위한 공익 광고를 이제 제작하는 시간을 가졌고, 마지막으로는 이제 활동을 되돌아보았습니다. 그래서 이제 문화산업 속 게임의 매출과 비중을 알아보는 거, 그리고 게임의 발전 과정 속에서 게임이 어떠한 역할을 했고 어떻게 변화했는지, 그리고 다양한 게임을 친구와 같이 체험해 보기도 했고요. 그러면서 이제 제가 직접 게임기도 가져와서 교실 속에서 아이들과 같이 게임을 하는데, 어떤 친구가 막 이러는 거예요. 나 저 게임 해봤는데, 근데 그 친구가 이제 초를 치는 것 같아서 친구와 같이 게임을 해봤냐고 물어봤더니 그건 아니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같이 게임을 했을 때 어떠한 느낌이 드는지 그걸 이제 이야기해보고자 했고요. 그러면서 이제 나와 친구의 게임 경험을 나누고, 모바일 게임 바로 알기 위해서 어떠한 기준을 설정해야 되는지, 그리고 분석할 게임을 선정하고 공유하는 시간을 가져보았습니다. 그러면서 여기 밑에 3장은 아이들의 활동지, 그리고 분석한 것들에 대한 내용인데요. 이러다 보니까 아이들이 이제 인상 깊었던 반응은 친구와 같이 하는 게임이 정말 재미있다. 그리고 친구와 같이 하는 게임을 할 때 매너를 지켜가면서 해야 된다. 그리고 내가 주말에 정말 많은 시간을 게임을 하며 보내고 있구나. 그리고 게임을 왜 하는 것일까? 내가 심심해서 하는 것일까? 아니면 할 게 없어서 하는 것일까? 우울해서 하는 것일까? 그리고 내 주변의 모바일 게임은 정말 나한테 도움이 되는 것일까? 내가 게임을 고를 때 뭐 폭력성은 없는지, 선정성은 없는지, 과금을 너무 많이 유도하는 것은 아닌지, 시간을 많이 빼앗기는 것은 아닌지, 이런 여러 가지로 이렇게 분석을 하다 보니까 아이들이 자연스럽게 자기조절 능력이 키워지는 것 같다, 이런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그리고 이제 4번째로는 기후 위기와 환경을 통해서 이제 학생들의 이제 지구 환경에 대한 생각을 키우는 시간을 가져보았는데요. 탄소 중립 마인드맵, 영상을 통한 탄소 중립 용어 살펴보기, 그리고 탄소 중립 퀴즈, 탄소 발자국, 그리고 업사이클링 키링 제작을 통해 탄소 중립 생활, 그리고 전시에 참여하고 수업 소감 및 나의 다짐을 나누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지금 이 활동 같은 경우에는 현대 미래자동차학교 그 사업과 연계해서 이것을 분석하고 다시 쓸 건 쓰고, 활용할 건 활용하고, 재구성할 건 재구성해서 이런 식으로 수업을 적용해 보았고요. 아이들이 이제 기후 위기, 그리고 탄소 중립은 많이 들어봤지만 의미를 알아보려는 노력을 하지 않았던 것. 하지만 이 활동을 통해서 탄소 중립이 무엇이고, 기후 위기를 왜 해결해야 되고, 그리고 실질적으로 예쁜 진짜 업사이클 키링, 현대자동차에서 현대자동차에 쓰였던 그런 폐 가죽을 갖고 제작하는 이런 키링을 제작하면서 아이들이 이제 탄소 중립 실천을 위해 내가 어떠한 일을 할 수 있는지까지 구체적으로 살펴보았던 것 같습니다. 다음으로 이제 마지막입니다. 초등학생의 경제생활인데요. 이제 작년에 투자 열풍이 불었기도 했죠. 그리고 아이들은 그거에 대해서 주식 들어는 보았는데, 근데 주식이란 단어만 들어보았지, 이 아이들이 예금이 뭔지, 적금이 뭔지, 금융 이해력이 많이 없는 것 같더라고요. 그리고 이제 실과 수업 속에서 되게 어려웠던 것이, 용돈을 받지 않는 아이들이 많은데 용돈을 갖고 용돈 기입장을 쓰고 이런 활동들을 해야 되다 보니까 좀 뭔가 되게 어렵다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런데 이제 학급 속에서 이제 최근에 많은 선생님들이 경제에 대한 교육을 되게 중요시하면서 퍼플이라는 어플을 많이 쓰고 있다고 들었습니다. 그래서 저와 또 이제 여러 선생님들이 이 퍼플을 학급 생활 속에 학급 운영에 이렇게 가져오면서 그것과 함께 이제 1인 1 역할에 따라 아이들한테 주고, 그 주급을 통해서 어떻게 활용해야 될지, 뭐
아이템이라고 해서 간식을 사 먹을지 아니면 이런 그 아나바다 그런 식으로 나눔 활동을 할지 또 세금 같은 것도 내고 이런 식으로 여러 가지 활동을 이렇게 적용을 하기 시작했는데요. 그런데 이제 적용을 하면서 아이들이 자연스럽게 궁금하게 됐어요. 그래서 투자가 뭐고, 예금이 뭐고, 세금이 뭐고, 주식은 뭐고, 뭐 채권은 뭐고, 이런 여러 가지들에 대해서 자연스럽게 궁금하게 됐고, 내가 나의 소득을 합리적으로 쓰려면 어떻게 해야 될지에 대한 그런 호기심, 이런 여러 가지들이 나왔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저희 같은 경우에는, 네, 지금 여기 사진은 퍼플, 퍼플 아이템 상점, 그리고 퍼플 직업 수당 관리 시스템, 이런 여러 가지가 있었는데요. 아이들은 여기서 투자가 재밌었다. 그리고 나눔하는 것들이 좋았다. 그리고 이런 경제 용어에 대해서 아는 것이 좋았다라는 식으로 매우 긍정적인 반응을 하였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도 또 꼭 하고 싶다라고 계속 선생님들께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네, 되돌아보면요. 이제 마지막입니다. 처음에 정말 어려웠습니다. AI 기반이라고 하는데 AI 기반에 두고 육시 역량을 어떻게 키워야 될지 어려웠고, 지금 저희는 5가지 주제로 선정했는데 이 5가지 주제 정말 맞는 것일까? 어려웠고, 그래서 함께 폭넓게 고민했습니다. 그래서 학생들이 그러한 고민의 결과 때문인지 적극적으로 참여했고, 다양한 주제에 대해서 심층적으로 살펴볼 수 있는 시간이 되었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주제가 나와 멀리 있는 문제가 아니라 나의 생활 속 문제임을 알게 되었고, 실천 의지를 다지게 되었습니다. 그러면서 지금도 아직 보완할 점이 많은 것 같습니다. 이것 같은 경우에는 계속 내년에도 이런 활동들 이제 섞이지 말고 계속 할 건데, 이 부분, 보완할 부분을 다시 고민하고 적용해 보려고 합니다. 이상입니다. 네, 발표해주신 박웅용 선생님 감사합니다. 학생들과 다양한 융합교육 스팀 프로그램을 활용한 메이크업 프로그램 등 여러 가지 프로그램을 운영을 해주신 것 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이어서 스팀 적용의 실제라는 주제로 경남 산인초등학교 강진기 선생님께서 발표를 해주시겠습니다. 네. 선생님. 발표 시작하겠습니다. 저는 경남 함안군에 위치한 산인초등학교에서 근무하고 있는 교사 강진기입니다. 저는 2021년부터 2022년까지 사례를 발표하려고 합니다. 먼저 2021년에는 자연에서 찾은 수학적 원리를 이해하여 실생활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창의융합형 인재를 양성하기 위하여 온라인 기반 학습형 프로그램 개발의 필요성을 느꼈습니다. 이에 자연에서 찾은 보로노이 다이어그램으로 코로나19 문제를 해결하는 프로그램을 개발하였습니다. 6학년 대상으로 127명 학생들에게 적용하였는데, 보시는 바와 같이 성취 기준이 수학, 과학, 미술 3학년부터 6학년까지 다양하게 적용됩니다. 6학년 때 이 성취 기준들을 심화할 수 있는 내용을 적용하였는데, 총 9차시를 개발하였고 7월달 일주일간 학생들에게 적용하였습니다. 본 프로그램은 3학년부터 6학년까지 수학, 과학, 미술 교과에서 배운 내용을 6학년 시기에 심화하기 위하여 스팀으로 설계한 것입니다. 6학년 교과 성취 기준이 아닌 내용을 교과 시간에 적용하기에는 무리가 있기에 창의적 체험활동 시간을 활용하였습니다. 이러한 노하우가 확산되기를 바랍니다. 스팀 수업 유형에는 교과 내 수업형과 교과 간 연계 수업형, 그리고 창의적 체험활동 또는 방과 후 학교 활용형이 있는데, 본 프로그램과 같이 여러 학년에 걸쳐서 배운 내용을 어떤 특정 학년에서 심화할 때는 창의적 체험활동에 적용하는 것이 좋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수업 방법으로는 블록타임제와 스팀데이 운영, 그리고 교과 간 연계 운영 방식이 있는데, 저는 블록타임제 운영을 실시하였습니다. 말씀드렸다시피 일주일간 3가지 소주제를 한 주제당 하루씩 해서 투입하여 일주일에 다 투입할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온라인 기반 학습 프로그램으로 개발하여 코로나 시대에 대응하였는데, 교사와 학생들을 위한 영상들을 만들어서 직접 제작하여 가이드북과 워크북에 수록하였습니다. QR코드로 해서 학교에 오지 못하더라도 학생들이 집에서 얼마든지 수업이 가능할 수 있도록 배려하였습니다. 이 영상들을 통해서 제 수업 활동 내용을 소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자연에서 찾은 보로노이 다이어그램을
찾아봅니다. 정리 활동으로 친구들이 찾은 색소원을 살펴보며 보로노이 다이어그램의 생성점을 찾는 방법을 정리해봅니다. 주제 2 소개 영상 보여드리겠습니다. 두 번째 주제인 보로노이 다이어그램으로 코로나19 문제 해결하기에 대해 안내해드리겠습니다. 도입 활동은 보로노이 다이어그램으로 콜레라가 수인성 전염병임을 밝혀낸 존 스노우의 사례를 알아봅니다. 전개 활동으로 모든 지역을 빠짐없이 나누면서 사람들이 가장 가깝고 편리하게 접근하도록 관할 구역을 나누어 선별 진료소를 찾는 문제를 해결합니다. 또한 코로나19 감염 환자를 병원으로 후송할 때 내비게이션으로 가장 빠른 길을 찾을 수 있도록 보로노이 다이어그램을 그려 해결합니다. 정리 활동으로 대표번호로 주문했을 때 어느 지점에서 배달하는지 알아보는 문제를 해결하며 보로노이 다이어그램의 원리를 적용할 수 있는 다양한 사례를 찾아봅니다. 주제 3 소개 영상입니다. 세 번째 주제인 보로노이 다이어그램으로 미적 감수성 키우기에 대해 안내해드리겠습니다. 도입 활동으로 여러 가지 건축 디자인과 생활 소품을 감상하며 보로노이 다이어그램의 아름다움을 발견합니다. 전개 활동은 모듈 활동으로 보로노이 다이어그램 빗선자를 만들거나 델론의 삼각형을 활용하여 얼굴을 표현합니다. 정리 활동으로 친구의 작품을 감상하고 빗선자를 다양한 빛에 비추어 보고 영상이나 사진으로 표현해 보도록 합니다. 이러한 소개 영상을 통해서 교사에게 가이드를 제공하고 학생들에게는 보다 쉽게 온라인으로 학습이 가능할 수 있도록 영상을 수록하였습니다. 말씀드렸다시피 저희 프로그램은 주제 3가지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이러한 주제에서 볼 수 있듯이 자연에서 수학적 원리를 발견하여서 실생활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프로그램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특히 주제 1에서는 보통 보로노이 다이어그램 프로그램은 생성점에서 다이어그램을 그리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 정리 활동에서 거꾸로 다이어그램에서 생성점을 찾아보는 방법을 토의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활동을 심화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그리고 초등 프로그램이기 때문에 체험 활동이 많이 반영되도록 하였는데 그중 대표적인 것이 보로노이 다이어그램의 원리를 익힐 때 초콜릿 색소가 퍼지는 것을 학생들이 직접 실험을 해봄으로써 다이어그램의 원리를 쉽게 알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주제 2에서는 학생들이 살고 있는 진주시와 관련된 코로나 문제를 구성하였는데 가까운 선별진료소와 그 다음 내비게이션으로 후송될 때 빠른 길을 찾는 이러한 활동들은 학생들에게 좀 어려울 수 있기에 교사가 안내된 탐구를 통해 같이 하였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이게 지금 진주시에 위치한 도미노 피자 실제 지점 위치인데 우리가 ARS를 이용하거나 여러 어플을 이용해서 주문했을 때 어느 지점이 우리에게 배달이 올 것인가에 대해서 알아보는 이 활동은 학생 주도적으로 자신의 실력을 직접 적용해보는 활동으로 구성하였습니다. 이때 학생들의 흥미가 무척 높았습니다. 실제 실생활 문제를 해결한다는 기분을 느낄 수 있게 문항을 구성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미적 감수성을 키울 수 있도록 하였는데 특히 들론의 삼각형은 AI 기술을 이용해서 얼굴 인식하는 원리를 이용하는 것입니다. 이를 통해 최신과학 기술이 반영을 해야 한다는 스팀 프로그램의 조건을 충족시켰습니다. 그리고 저희 프로그램의 특징은 학생 평가 기준에 따른 평가 방법을 구현할 때 이 기준에 따라 학생들에게 어떤 피드백 전략이 필요할까를 미리 예측하여서 가정중심 평가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구성하였습니다. 예를 들어 보로노이 다이어그램의 원리를 어려워할 친구들을 위해 초콜릿 색소가 평면에 채워가는 과정을 직접 실험 관찰함으로써 개념 이해가 수월할 수 있도록 한 것, 이런 전략들이 반영하여서 모든 학생들이 재미를 느낄 수 있도록 전략을 수립하였습니다. 그리고 실제 자율활동 시간을 이용하여 수업을 하였기에 그 수업 내용을 학생부에 기재하고 그리고 마지막 생기부에도 이렇게 융합인재교육에 참여하여 자연에서 찾은 보로노이 다이어그램으로 코로나19 문제를 해결하고 미적 감수성을 키웠다는 이 내용을 학생부에 실제로 기록하였습니다. 그리고 일반화할 수 있도록 많은 노력들을 하였습니다. 교사들 대상으로 연수도 실시하였고 이를 통해서 저희 프로그램들이 보다 많은 교사들에게 영감을 줄 수 있도록 노력하였습니다. 2022년 내용입니다. 올해는
생태 전환 교육이 더욱더 각광을 받게 되었습니다. 이에 자연에서 실생활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실마리를 경험토록 하여 미래 세대에 필요한 장애융합형 인재 양성이 가능한 만큼 학생들이 장애융합형 인재로 거듭날 수 있는 생태 전환 교육 프로그램 개발의 필요성을 느껴서 온라인 중심 융합학습 활동이 가능한 프로그램 보급을 할 수 있도록 노력하였습니다. 이에 저희들은 북아트로 학교숲 식물 생태 도감 만들기 활동을 만들었는데, 여기서 성취 기준을 보시면 미술 교과에 보면 미술 활동의 타 교과의 내용 방법 등을 활용할 수 있다는 성취 기준이 명확히 있습니다. 이에 저희들은 미술 활동의 타 교과의 내용 방법 등을 융합해 봄으로써 미술이 여러 분야에 활용될 수 있음을 알도록 하는 수업이 5, 6학년 미술 교과서마다 편성되어 있음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본 프로그램으로 4, 5학년까지 수학, 과학 교과에서 배운 내용을 5, 6학년 미술 중심 융합 수업에서 심화하는 데 활용할 수 있도록 만들었습니다. 말씀드렸다시피 수업 유형 3가지 중 2021년에는 창의적 체험 활동에 적합한 프로그램을 개발하였는데, 올해에는 미술 교과내 수업이 가능한 프로그램을 개발하였습니다. 수업 방법은 동일하게 블록타임제 운영에 적합한 수업이었습니다. 동일하게 온라인 수업이 가능토록 소개 영상을 탑재하였습니다. 이 소개 영상을 통해 저희 프로그램 활동을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전체 프로그램 소개 내용입니다. 북아트로 학교숲 식물생태 도감 만들기에 대해 안내해드리겠습니다. 화보북은 책을 펼치면 책 내용이 입체적으로 튀어나오거나 움직이도록 만든 책입니다. 화보 마트는 평면의 이미지를 입체화하고 나아가 대상의 움직임이나 특징까지 구현할 수 있는 작업입니다. 수학적 원리 대칭을 이용해 마치 건축을 하듯 구조물을 지어나가는 과정의 특성 때문에 작업자들을 팝업 엔지니어라고 칭할 정도로 예술보다는 설계에 가깝다고 할 수 있습니다. 꽃잎의 발달은 꽃의 대칭성에 영향을 미칩니다. 모든 꽃잎이 동일하게 발달하면 꽃은 한 개 이상의 축에서 서로 똑같은 두 개의 거울상으로 나누어질 수 있습니다. 사상칭화 또는 정제화라고 합니다. 그러나 꽃잎이 동일하게 발달하지 않을 때 단 한 개의 축에서만 좌우에 거울상으로 나누어질 수 있습니다. 이런 꽃을 좌우상칭화 또는 부정제화라고 합니다. 이와 같은 식물의 종이나 생태적 특징을 직관적으로 알 수 있도록 대칭을 활용한 북아트 기법을 적용합니다. 북아트로 학교숲 식물생태 도감 만들기 프로그램은 3가지 주제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첫째, 학교숲에서 만나는 페이퍼 엔지니어와 식물학자. 둘째, 북아트로 학교숲 식물생태 알리기. 셋째, 협업과 AR로 학교숲 식물생태 도감 완성하기. 학교숲에서 살아가는 다양한 식물의 생태를 알리는 실생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수학적 원리인 대칭을 활용해보는 프로그램으로 생태적 감수성 및 문제 해결 능력을 향상시킬 수 있습니다. 지금까지 프로그램 소개 영상입니다. 이런 영상을 통해서 교사, 학생이 좀 더 프로그램을 쉽게 참여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주제 1, 학교숲에서 만나는 페이퍼 엔지니어와 식물학자에 대한 소개 영상을 보여드리겠습니다. 보여드리기에 앞서서 첫 번째 주제인 저희는 학교숲에서 만나는 페이퍼 엔지니어와 식물학자에 대해 안내해드리겠습니다. 도입 활동으로 우리는 그동안 무관심하였던 학교숲에서 살아가는 다양한 식물의 생태를 알리기 위해 필요한 역량을 가진 페이퍼 엔지니어와 식물학자에 대해 알아봄으로써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을 고민해봅니다. 전개 활동으로 학교숲 식물 조사 후 격렬식 검색표를 만듭니다. 이 과정에서 북아트로 직관적으로 표현할 식물의 종이나 생태적 특징을 찾게 됩니다. 구멍 뚫기 마술로 대칭이라는 수학적 원리를 체험합니다. 북아트는 전달하고자 하는 내용을 보다 생동감 있게 전달할 수 있는 표현 방법이기에 학교 숲의 다양한 식물 생태를 효과적으로 알릴 수 있는 도감을 만들고자 하는 프로그램의 목적에 적합합니다. 정리 활동으로 대칭의 원리가 적용된 다양한 북아트를 체험해봅니다. 주제 2 소개 영상 보여드리겠습니다. 두 번째 주제인 북아트로 학교숲 식물생태 알리기에 대해 안내해드리겠습니다. 북아트로 학교숲 식물생태 도감 만들기에서 핵심은
직관적으로 식물의 종이나 생태적 특징을 북아트 기법으로 표현하는 것입니다. 도입 활동으로 북아트로 표현할 학교 숲 식물의 주요한 특징을 토의를 통해 알아봅니다. 전개 활동으로 짝과 함께 주제와 어울리는 북아트 형식을 구상합니다. 정리 활동으로 개인별로 창의적인 북아트 작품을 실제로 제작해 봅니다. 주제 3입니다. 세 번째 주제인 협업과 AR로 학교 숲 식물 생태 도감 완성하기에 대해 안내해드리겠습니다. QR코드는 사진, 동영상, 지도, 링크 등의 정보를 담아 코드를 생성하여 공유할 수 있도록 지원해주는 서비스입니다. 도입 활동으로 발표 영상을 촬영하여 2차원 바코드, QR코드의 정보를 담아 북아트 작품에 추가해봅니다. 서로의 작품을 모아 학교 숲 식물 생태 도감을 완성해봄으로써 협업의 필요성을 느껴봅니다. 시민과학은 미래 사회의 많은 역할을 담당할 것입니다. 네이처링과 한국육서 무린재 도감 사례를 확인한 후 지금까지 학교 숲 식물을 알리기 위한 활동의 가치를 정리해봅니다. 이를 통해 미래 사회의 많은 역할을 담당할 시민과학의 필요성에 공감할 것으로 기대됩니다. 전개 활동으로 AR, VR, MR, XR 기술 내용과 차이를 알아보고 증강현실 기술이 적용된 인쇄물을 체험해봄으로써 최신 과학 기술을 이해합니다. 정리 활동으로 우리가 만든 북아트 생태 도감에서 증강현실 기술을 적용하면 좋은 점을 토의해봅니다. 보시는 소개 영상을 통해서 보다 저희 활동 프로그램을 적용하는 데 많은 도움이 되실 거라 믿습니다. 저희 도감의 핵심은 이러한 검색표를 통해서 정확한 형태적 특징을 아이들이 이해하고 이를 수학적 원리인 대칭이 이용된 북아트로 표현하는 것입니다. 실제 이러한 활동을 통해서 아이들이 우리 학교 숲에 있는 애기똥풀과 같은 식물이 논 옆쪽에서 발견되었는데 빛이 잘 들면서 물이 있어 습한 곳이 논이기 때문이다. 자, 이러한 식물이 살아가는 생태적 이유를 아이들이 직접 추론하여서 그것을 표현할 수 있는 능력을 기르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수학적 원리인 대칭을 초등 교육이기 때문에 체험으로 원리를 이해하였습니다. 그리고 북아트 기법을 익히고 이를 통해 북아트로 직접 아이들이 표현하였고 그 영상을 만들기도 하였습니다. 여기서 핵심은 각자 만든 도감이 합쳐져서 협업으로 도감이 만들어지는 기쁨을 느끼게도 하였습니다. 학생들 산출물 영상을 잠깐 보시겠습니다. 수학적 원리인 대칭이 반영되어 있고 그리고 이 식물이 왜 우리 학교에서 발견되었는지 생태적 원리를 설명하는 것을 보실 수 있습니다. 제가 소개할 풀꽃은 꽃다지입니다. 꽃다지는 10cm에서 40cm까지 어떤 땅이든 자랍니다. 햇빛만 있으면 자란다는 그리고 꽃다지의 어떤 땅이든 특징을 햇빛만 할핀을 있으면 이용해서 잘 자랄 수 표현한 있습니다. 학생의 창의적인 결과물을 그리고 확인하실 수 줄기에는 있습니다. 하얀 털이 있고 별 모양 털입니다. 그리고 우리 학교에서 열매는 왜 사원형입니다. 발견되었는지 그리고 우리 학교 식물 십자가의 도감으로서의 특징인 암술 가치를 1개, 수술 보여주고 6개의 있습니다. 특징을 가지고 있고 저희 학교에서는 인라인과 잔디밭에서 발견되었습니다. 그리고 꽃다지와 내기는 자리 다툼을 합니다. 제가 소개할 것은 큰 개불알 풀입니다. 큰 개불알 풀은 길가나 빈터에 약간 습한 곳에서 자라고 봄까치꽃이라고도 부릅니다. 줄기는 밑부분이 옆으로 뻗거나 비스듬히 서고 윗부분은 곱게 서며 길이가 다기장풀은 길가나 풀밭 이 친구는 길게 자라는 다기장풀의 생태적 특징을 표현하기 위해 이렇게 길쭉하게 도감을 만들었습니다. 다기장풀을 15cm에서 50cm까지 그렇게 시각적으로 표현하였습니다. 길게 자랍니다. 이와 같이 학생들이 자라는 곳은 식물 생태 도감을 길가에 직접 만들어 밑가에 봄으로써 습지인데요. 생태적 감수성을 키울 수 있었고 저희 또 학교에서는 협업으로 하수구에서 그 발견되었습니다. 앞으로의 시민과학의 하수구는 필요성에 대해서 습하고 공감할 수 물이 있도록 빈털이기 하였습니다. 때문에 하수구에서 그리고 최신 기술인 발견되었을 AR, 것으로 VR, MR, 추정합니다. XR 기술이 우리 북아트에 어떻게 하면 적용하면 좋을지에 대해서 토의하였습니다. 그래서 한 의견을 보면 글을 읽어주는 AR에서 글을 못 읽는 사람들은 이런 기술이 있으면 훨씬 좋을 것 같다는 이런 내용들이 아이들이 도출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2021년과 마찬가지로 가중중심 피드백 전략을 도입하여서 모든 학생들이 스팀 교육에 흥미를 가질 수 있도록 가중중심 평가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노력하였습니다. 그리고 진짜 이건 교과에 투입하였기 때문에 저희가 실제 수행평가지를 개발하여서 실제 학생들의 평가를 하였습니다. 그리고 학생부에 기재할 예정입니다. 그리고 보시는 것 같이 초등 1급 정교사 자격연수를 비롯한 다양한 연수에 적용하여 일반화를 위해 노력하였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발표해주신 강진기 선생님 감사드립니다. 자연에서의 창의융합 인재 프로그램, 자연을 활용한 실생활 문제 해결력을 키울 수 있는 프로그램을 잘 운영해 주신 것 같습니다. 네, 다음으로는 세 번째로 기후위기 극복 방안을 중심으로 융합 수업 개발이라는 주제로 경기 나곡중학교 김지연 선생님께서 발표해 주시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저희는 기후위기 극복 방안을 중심으로 융합 수업을 개발한 경기도 나곡중학교 기술가정과 교사 김지연, 미술교사 나희연입니다. 자, 저희는 작년에 처음으로 융합 수업 연구회를 시작을 해서 이제 올해 두 번째 융합 수업 교사 연구회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저희 교과 선생님들이랑 같이 수업 나눔을 하면서 수업 주제가 많이 겹치다 보니 함께 연구회를 진행해 보면 좋겠다라는 의견을 가지고 저희 함께 연구회를 시작하게 되었는데요. 그래서 작년에는 처음 이제 연구를 시작하면서 어떻게 할까 고민을 하다가 이제 저희 교과에 있는 저희 학교의 수학, 기술과정, 미술, 역사 선생님이 함께 공통으로 테셀레이션을 주제로 저희 학교 1학년, 2학년 학생들 대상으로 테셀레이션을 이용한 수업 프로그램을 융합 수업 프로그램을 개발하였습니다. 떨리네요. 그래서 작년에 이제 테셀레이션을 활용한 스팀 프로그램을 이제 개발을 해서 이렇게 홈페이지에 결과물이 올라가 있는데요. 작년에 이제 한 학기 동안 한 1년 동안 진행해 보니까 좀 아쉬운 점이 있었습니다. 저희가 그 주제 중심으로 융합 프로그램을 개발하다 보니 실제 생활 속에서 문제 제기가 부족했었고, 또한 두 번째로는 주제를 해결하기 위한 그 접근 방법이 연역적 접근이 아니라 기납적 주제 중심 교과 활동으로 진행되어 있다 보니 수업을 설계하는 과정에서 좀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작년에 그 어려움을 바탕으로 올해는 조금 확산적인 사고 기법을 활용해서 좀 주제를 구성해 보자 라고 해서 이제 실생활에서 문제 이슈가 되고 있는 기후 변화, 기후 위기를 중심으로 이제 우리 과학, 미술, 기술, 과정, 역사과 선생님들이 이 교과별로 기후 위기를 극복할 수 있는 방안에 대해서 이제 상황을 제시하고 학생들 스스로가 문제를 해결할 수 있도록 다양한 방법을 제시하면서 이제 여러 가지 감성적 체험 활동을 적용한 프로그램을 개발해 보았습니다. 그래서 올 1년 동안 연구회를 모집을 하고 교과별로 수업 주제라든지 시기를 협의한 다음에 5월달부터 10월달까지 교과별로 수업을 진행한 후에 함께 피드백을 주고받으면서 본 프로그램을 개발해왔습니다. 뿐만 아니라 저희가 1, 2, 3학년 교과 학년으로 선생님들 흩어져 있다 보니까 전교생에게 융합 수업에 대해서 좀 홍보와 안내가 필요하겠다 싶어서 9월달, 10월달 2학기에는 스팀 행사를 기획하고 개최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올해 저희의 주제는 너나 우리가 만드는 행성이라는 프로그램으로 과학과에서 3차시, 기술과정과에서 5차시, 미술과에서 5차시, 역사과에서 2차시로 프로그램을 개발해 보았습니다. 중학교 2학년 대상으로 과학과에서는 식물의 광합성과 기후변화를 주제로 상황을 제시한 후에 그 기후변화에 대한 개념, 광합성과 기후변화의 관계에 대해서 하브루타 짝활동을 통해 그 개념을 탐색하는 시간을 가지고 기후변화 대응에 대응할 수 있는 방법으로 다양한 종류의 식물을 탐색한 다음에 직접 친구들이 화분에 모종을 심고 기르는 활동으로 프로그램을 개발했습니다.
그래서 과학 선생님께서는 기후에 대한 상식 체크를 통해 현재 기후 변화에 대해서 살펴보는 그런 퀘스천을 주시고 학생들이 스스로 이제 활동지를 통해서 직접 문제를 탐색해 보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근데 이제 과학 선생님의 가장 큰 장점은 에듀테크를 적절하게 활용해서 아이들이 정말 흥미롭게 수업에 참여할 수 있도록 유도했다는 점입니다. 그래서 여기 QR 코드를 찍으면 아이들이 직접 기사를 탐색해 보고 짝과 함께 토의를 하면서 스스로가 문제를 찾아가는 활동을 진행하였습니다. 다음 두 번째는 또 선생님이 수업을 이제 시작하실 때 플리커스를 활용하셔가지고 전차시에서 배웠던 내용들, 전차시에서 학습했던 내용들을 아이들과 함께 풀어보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플리커스를 활용했을 때 좋았던 점은 학생들이 다른 스마트 기기 필요 없이 바로 활동이 가능했고 또 퀴즈의 답이 즉각적으로 확인 가능해서 여러 가지로 장점이 많았던 시간이었다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이제 학생들이 과학실에 들어와서 이 플리커스 그 카드를 각자 하나씩 가지고 가서 수업을 진행하는 영상을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선생님이 문제를 제시해 주면 학생들이 TV 화면으로 문제를 읽고 플리커스 카드를 활용해서 이제 참여하는 활동이었습니다. 그러면 선생님이 이제 QR코드를 스마트폰으로 스캔한 후에 이제 정답을 확인하는 과정을 통해서 아이들이 수업을 시작할 때 굉장히 흥미롭게 본 수업에 참여할 수 있었습니다. 자,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제 3차 시에서는 직접 그 식물을 키우면서 한 학기 동안에 전시하면서 이렇게 애착식물처럼 학교의 반려식물처럼 학생들이 관찰을 하면서 이제 그 기후변화와 그 광합성과의 관계에 대해서 학습을 할 수 있었던 시간이었습니다. 제가 말을 잘 못했네요. 자, 그 다음 두 번째 이제 기술과정 시간에는 1학년 학생을 대상으로 키움, 비움, 채움 프로젝트 수업을 진행했었는데요. 이 수업은 가정과 학교에서 동시에 수업을 진행했습니다. 그래서 친구들에게 기후변화, 식량위기, 자급자족 라이프, 콩나물 키우기 체험이라는 키워드를 제시를 하고 만다라트 학습활동지를 통해서 그린라이프를 위해서 우리가 실천할 수 있는 방안은 무엇이 있을까라고 이제 아이들이 직접 실천 방안을 찾아볼 수 있도록 수업을 설계하였으며 이제 기후변화와 제로웨이스트의 관련성을 설명한 다음에 직접적으로 제로웨이스트 챌린지를 도전하면서 이제 제로웨이스트에 관련된 체험 물품을 중심으로 모둠을 구성해서 이제 학교에서는 홍보 포스터를 제작해서 포스터를 발표하는 식으로 수업을 계획했습니다. 또 실제로 기후변화와 식량위기, 또 기후변화가 우리 삶에 미치는 영향, 우리가 실제로 실천할 수 있는 게 무엇일까라는 퀘스천을 계속 수업 시간 제시를 하면서 아이들과 함께 수업을 진행했습니다. 그래서 키움, 비움, 채움 프로젝트의 이제 활동지는 집에서 이렇게 직접 키우면서 보고서 형식으로 제출을 했고요. 또 학교에서는 만다라트 활동지를 통해서 이제 어떻게 하면 실천할 수 있을까 이런 방안들을 좀 찾아보았습니다. 그런데 이제 올해 1학년 친구들이 가지고 있는 공통적인 문제가 될 수 있는데요. 아이들이 생각이 아직 확산이 확 되지 않아서 이렇게 활동지를 진행하는데 굉장히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아이들이 열심히 수업에 참여해 주었습니다. 그래서 우리 아이들이 조금 더 실천적으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어떤 도움을 줄 수 있을까를 고민하다가 실제로 제로웨이스트 샵에서 판매하고 있는 여러 가지 체험 물품들을 구비하여서 이 물품들을 사용해보고 적용하면서 실제 생활에 이렇게 습관을 만들어가는 수업으로 마무리를 하였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활동지를 되게 열심히 참여해 주었고요. 학교에서는 이제 포스터를 모든별로 제작했는데요. 친구들이 굉장히 열심히 수업에 참여해 주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포스터를 제작을 해서 발표를 하고 또 동시에 평가도 진행을 했습니다. 발표 영상을 살짝 보면
발표를 함과 동시에 평가도 같이 진행하다 보니까 아이들이 굉장히 적극적인 자세로 수업에 참여하는 모습을 볼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마지막으로 완성된 포스터는 저희 각 그 기술과정실 그리고 교내에 전시를 해서 전 학년들에게 이렇게 홍보하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미술과에서는요, 2학년 대상으로 쓰레기 폭탄을 막아보자 제로 웨이스트 패키지 디자인 수업을 진행을 하였고요. 전체 수업 흐름은 생활 속에서 문제를 제시하고 환경을 위해 고려해야 할 점 한번 찾아본 다음에 패키지 디자인 개념 정리한 다음에 모든별로 제로 웨이스트 패키지 디자인 활동을 실시했고요. 마지막으로는 디자인 품평회까지 해서 마무리를 지었습니다. 상황 제시는요, 온라인 소비가 증가하면서 택배 활용을 굉장히 많이 하고 있는데요. 현대 소비 문화가 이렇게 변화하면서 쓰레기가 많아지고 있는데 이걸 어떻게 해결할 수 있을까부터 시작을 하였습니다. 수업 시작하기 전에 애들한테 이 활동지를 나눠줬는데 이 활동지는 쓰레기 생활 패턴 성찰하는 활동지예요. 그래서 5일 동안 아이들이 한번 자기 쓰레기가 얼마나 나오는지 이렇게 기록을 하도록 하였습니다. 학생이 해온 활동지인데 이렇게 사진 첨부하고요. 총 쓰레기 개수, 그 다음에 반환경 쓰레기가 뭐가 있는지 한번 체크해 보도록 했는데요. 애들 후기 들어보면 내가 이렇게 플라스틱을 많이 쓰는지 몰랐다. 그리고 쓰레기가 이렇게 많이 나올지도 몰랐다. 또는 뭐 이렇게 쓰레기 모으는 게 재밌었다라는 후기가 많이 있었고요. 그래서 동기유발로는 괜찮았던 활동이었던 것 같습니다. 본격적으로 수업에 들어갈 때는 이제 환경과 관련된 영상 시청한 다음에요. 기후위기 대응 방안을 국가, 개인, 그리고 미술 분야에서는 어떤 게 있는지 한번 살펴보도록 했고요. 그 다음에 패키지 개념, 그리고 패키지 디자인 기능, 제품 순환 단계에 대해서 개념을 한번 다지고 나서 개별 아이디어 스케치를 진행하였습니다. 개별 아이디어 스케치 할 때는 제가 처음에 패키지 디자인이라고 넓게 설정을 해두니까 아이들이 어떻게 접근해야 할지 모르더라고요. 그래서 기존의 식품 패키지를 리디자인한 방식으로 좀 주제를 좁혀가지고 진행을 했습니다. 아이들이 해온 아이디어 스케치인데 제가 아이디어 스케치 할 때는 항상 그림과 글씨를 같이 쓰도록 하고 있어요. 자기 그림도 못 알아보는데 남의 그림 알아보기 힘들더라고요. 그래서 모든별로 개별 아이디어 스케치 발표하고 그중에서 가장 베스트인 아이디어를 하나 고른 다음에 모든별 활동을 진행하도록 했습니다. 모든 구성은 4인 1조로 해서 1인 1역할을 배분을 했고요. 렌더링 2개, 도면 2개 이렇게 진행을 했습니다. 렌더링 1에는 패키지의 완전한 모습을 스케치하도록 하고 렌더링 2에서는 이게 어떻게 제로 웨이스트 패키지 디자인인지 세부 사항을 이렇게 스케치하도록 했습니다. 혹시 모든 구성이 4명이 안 될 수도 있어요. 그래서 모든 구성이 3명일 때는 렌더링 2명, 도면 1명으로 이렇게 진행을 했고요. 이렇게 그려진 렌더링은 이렇게 컨셉보드에다가 잘라서 부착하도록 했습니다. 그래서 모든별로 최종적으로 컨셉보드 하나, 목업 하나를 완성하게 되었습니다. 이 모듬은 초코비라는 과자, 기존에 있는 식품 패키지를 리디자인한 건데요. 영상을 한번 보시면 과자 상자가 버려지는데 이 과자 상자 뚜껑 열어서 이렇게 접시처럼 활용해서 여기다 과자를 부어서 먹을 수 있게끔, 그래서 과자 봉지를 재사용할 수 있게끔 했던 목업이고요. 이 모둠은 자기가 영화관에서 갔을 때 팝콘이 남는 게 너무 아까웠다라는 경험의 바탕으로 팝콘 패키지를 리디자인 했는데요. 팝콘 패키지 영상을 보시면 팝콘을 먹고 남으면 그 위에 뚜껑을 닫아가지고 팝콘 가방처럼 테이크아웃 해올 수 있는 형태로 리디자인한 패키지 디자인입니다. 그리고 디자인이 다 끝나면 아이들과 같이 품평회를 열었고요. 품평회 하면서 다른 모든 평가, 개별 평가를 같이 진행했습니다. 이건 애들이 진행하고 있는 사진인데요. 사실 미술은 남자애들이 좀 힘들어해요. 표현하는 게 좀 힘들어하는데 이번 활동은 남자애들이 정말 열심히 참여를 하더라고요. 도면 그리는 거에 수학적인 스케일 줄이는 거 아니면 기술 과정이 좀 들어가 있는 것 같다. 그래서 후기가 좋았고요. 그리고 환경과 관련된 수업을 해서 인상 깊었다라는 후기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제가 제시했던 건 5차시로 제시를 했는데 사실 진행은 10차시 넘게 진행이 됐어요. 그래서 선생님들께서 보고 활용하실 때 조금 편집하셔가지고 활용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역사과는 중학교 3학년을 대상으로 기후위기를 막아보자 도전 실학자 주제로 수업을 진행했고요. 수업 흐름은 조선시대 기후변화 대처 방안을 한번 살펴본 다음에 현재 기후위기에 대해 기후위기를 실학자가 돼서 이걸 어떻게
해결할 수 있는지 방법을 SNS 형식의 비주얼 싱킹을 표현하는 그런 활동을 하였습니다. 상황 제시는 과거 조선에서도 있었던 환경 문제를 그리고 그 사람들은 어떻게 해결했는지 그렇게 던지면서 시작을 했고요. 조선시대에 있었던 경신대기근을 가지고 와서 역사적 사료를 발췌해 와서 역사 선생님께서 동기 유발을 하셔가지고 진행하셨습니다. 이제 그 다음에 이제 실학자가 돼서 이제 지금 현재 기후 위기는 어떻게 우리가 해결할 수 있는지를 극복 방안을 이렇게 SNS 형식으로 표현하게 활동을 했습니다. 2차 시로 진행된 거라서 좀 간단하게 활동할 수 있는 좋은 활동이었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교내 스팀 행사는 6월 달부터 본격적으로 진행을 했고요. 6월부터 12월까지는 저희가 융합수업 포스터를 제작해서 부착하였고 환경 관련 책 포스터를 상시 전시를 하였습니다. 그리고 6월 달과 10월 달에는 가정과와 미술과에 동료 장학이 있었어가지고 수업 사례 발표를 진행했고요. 7, 8월 달에는 본교 교직원 대상으로 스팀 연구회에 어떤 활동을 하고 있는지 홍보하는 시간을 가졌고요. 그다음에 9월 달에는 제로 웨이스트 배지 디자인 공모전을 실시하였습니다. 그리고 10월 달에는 저희 학교에서 축제가 있었거든요. 축제랑 연계해서 스팀데이 체험 부스를 운영했습니다. 첫 번째 포스터는 저희가 제작한 스팀 홍보 포스터인데 사실 저희 학교 선생님들께서 1, 2, 3학년 각각 나뉘어서 수업을 진행하다 보니까 이게 융합 수업인가 이게 어떻게 연계가 되는가 아이들이 의문을 갖기도 해요. 그래서 저희가 생각해낸 방법이 포스터 만들어서 각 교과별로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지 여기다 타이틀, 교과 수업 타이틀을 적어서 아이들이 상시 볼 수 있도록 그래서 제로 웨이스트 수업이 이렇게 진행되고 있구나 우리 학교에서 융합 수업을 하고 있구나 알릴 수 있게 상시 학교 곳곳에다가 붙여놨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사진은 저희 미술실과 기술가정실이 붙어 있어요. 거기 앞에 있는 복도를 활용해서 환경 관련 책 포스터를 크게 서평이랑 같이 출력해서 애들이 지나다니면서 수시로 볼 수 있게끔 이렇게 상시 전시를 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건 교직원 대상으로 했던 사진이고요. 그리고 저희가 9월 달에 제로 웨이스트 배지 디자인 공모전을 했는데 사실 저희가 전교생 애들 대상으로 어떻게 우리 제로 웨이스트 챌린지를 함께 동참할 수 있을까 아이디어를 회의를 하다가 그러면 우리 디자인 공모전 한번 해보자 해서 했던 활동이고요. 포스터 안에다가 QR코드 넣어서 이거 패들렛과 연동시켜가지고 애들이 그냥 수시로 바로바로 공모에 응모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그리고 최종적으로 한 3명 정도 우리 아이들 잘한 아이들 뽑아가지고 저희가 소소하게 이게 상장 만들어가지고 시상도 했습니다. 그리고 저희 지금 생각보다 애들이 그 퀄리티가 굉장히 좋더라고요. 처음에는 배지만 만들려고 하다가 애들 그 공모한 작품 대상으로 배지, 그다음에 스티커, 그다음에 에코백을 같이 제작했습니다. 저희 사전에 선생님들께 나눠드렸던 그 배지와 스티커가 요거 애들이 디자인한 이 굿즈입니다. 마지막으로 저희 스팀데이 행사는 축제랑 연결이 되어 있었기 때문에 축제 때 나눠줬던 팜플렛에다가 저희 스팀데이 팜플렛을 같이 껴서 이렇게 진행했고요. 여기 스팀데이 팜플렛에는 도장판이 같이 있습니다. 부스를 3개를 운영했는데 첫 번째는 우리 양말목 오너먼트 만들기, 두 번째 체험 부스는 제로 웨이스트 인증샷 찍기, 그 다음에 세 번째 부스는 환경에 대해서 자기 다짐을 적어보는 활동이었습니다. 영상이 짤막하게 있습니다. 학교 홈베이스 1층 홈베이스를 이용했고요. 오너먼트를 만들 때는 저희가 태블릿을 활용했습니다. 그리고 아이들이 그 도장판에 도장을 다 찍어가지고 오면 저희가 굿즈를 하나씩 나눠주는 형식으로 진행을 했습니다. 저희가 2021년도, 2022년도 이렇게 2년을 진행했는데요. 작년보다는 좀 더 확산된 활동을 할 수 있었던 것 같아서 저희 선생님들끼리는 굉장히 만족을 하고 있습니다. 작년보다는 교내 선생님들께 홍보도 많이 됐고요. 그리고 전교생 같이 참여하는 행사도 많이 진행할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이제 마무리를 하면서 내년에는 지역과 연계하는 좀 더 확산된 활동을 하면 어떨까라고 같이 이야기를 나누고 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발표해주신 김지연 선생님, 나희연 선생님 감사드립니다.
융합교육 스팀 프로그램 개발에 맞게 여러 과목 선생님들께서 협력하셔서 연구도 하고 학생들에게 흥미를 갖게 하는 수업을 진행해 주신 것 같습니다. 네, 다음 발표는 네 번째로 대구의 경북대학교 사범대학 부속고등학교 신혜원 선생님께서 SD 공존 스팀 프로젝트라는 주제로 사례 공유를 해주시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안녕하십니까. 경북대학교 사범대학 부서고등학교 신혜원입니다. 저희는 스팀 교사 연구회를 스타티로 2년간 진행을 했었고요. 해서 저희가 했던 거에 대해서 한번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일단 순서는 세 가지로 잡혀 있는데 왜 스팀을 했는가, 그다음 어떻게 설계를 했고 애들에게 어떻게 적용을 하였는지 그렇게 세 파트로 나누어 보았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그 스팀 교사 연구회 중에서 스타티 프로그램으로 했었었고요. 근데 이제 아쉽게도 올해 그 스타티가 사라졌다는 말을 들었습니다. 하고 대상은 고등학교 1학년 대상이고 과목은 통합과 기술정보 영어 이렇게 개발을 하였습니다. 먼저 도입입니다. 저희가 다 이제 교사잖아요. 그래서 아마 생각을 하셨을 때 수업을 하고 나서 학생들이 수업을 이해했다라는 거에 대해서 어떻게 무엇을 가지고 그걸 이렇게 얘가 이해했네 어떻게 그렇게 알아보셔요? 끄덕끄덕 하시는데요. 뭐 끄덕이거나 대답을 하거나 아니면 질문을 하거나 그런 걸로 보통 저희가 생각을 해요. 많이 끄덕이면 저 아이의 성취 수준이 높겠구나 라고 저희가 생각을 하지만 실제 애들이 받는 점수를 보면 나한테 그렇게 끄덕여 줬는데 왜 점수가 어떻게 이럴까 이런 생각을 하기도 하거든요. 보면 저희가 끄덕이는 거 하고 성취 수준이 절대 비례하는 그런 관계는 아니더라고요. 저희 생각에는 동의하고 이해는 하는 건데 얘가 얼마나 이해했는지에 대한 기준이 서로 굉장히 다르다는 거를 생각을 해봤습니다. 그럼 학생의 입장에서 이해하였다라 할 때는 제가 7가지 상황을 한번 적어봤는데요. 뭐 이럴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이해 안 가는 단어가 없었다. 나 문장 다 들었다. 나라도 동의해주자. 아니면 똑같이 말할 수 있다. 아니면 뭐 공부는 어차피 나 종치고 나면은 시험 치기 전에 할 거니까 다 나는 깨달을 거다. 그냥 넘어간다. 끄덕끄덕 하고 넘어가자. 이런 애들도 있고 아니면 뭐 이렇게 연기하는 애들이 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하고 마지막 7번 학생처럼 저렇게 뭔가 연계를 해서 조금 더 알아보자 라고 하는 등 단순한 이해부터 확장까지 학생들의 기준은 굉장히 다르다라고 볼 수 있는데요. 저러한 기준의 차이를 줄여야 하지 않겠습니까? 교사와 학생 혹은 학생과 학생 간에 저 차이를 어떻게 줄일 수 있을까를 생각할 때 제가 퀴즈 같은 거를 하나 내겠습니다. 저희 학교는 일반 고등학교고요. 교기로 배구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남녀 공학 분반이고 조절 학군이에요. 네, 이때 제가 이런 문제를 냈었거든요. 서술형이었습니다. 삭과 너구리의 행동 반경. 누가 더 로드킬이 높은지. 근데 그거를 뭐 행동 반경과 건너는 횟수랑 근거를 들어 설명해라. 보통 이런 문제가 나왔을 때 한 몇 점쯤 정답률이 나올 것 같으세요? 저희는 배구부도 있거든요. 하고 남학생들이 더 많아요. 30%쯤일 것 같죠. 하고 이제 기준도 이렇게 좀 나름 까다로웠거든요. 저희가 왜 솔직히 교과서에 있는 문제를 거의 비슷하게 낸다 하더라도 애들이 교과서를 안 보고 치는 경우들이 되게 많거든요. 근데 매우 놀랍게도 정답률이 97.26이 나와서 저도 정말 깜짝 놀랐어요. 어떻게 이럴 수 있지? 했었는데 그때 제가 18년도에 그 아이디어형 과학교사 연구회에서 요구를 했었는데요. 짤 때 그 로드킬 관련된 다큐멘터리가 있거든요. 어느 날 그 길에서라는 그 다큐멘터리가 있는데 그거하고 생태계하고를 연결해서 제가 그때 제 파트에서 3차시 정도를 요구를 짰었어요. 그래서 그때 할 때 그 최태영 박사님이 나오셔서 연구하신 거에 대한 다큐멘터리들로 구성되어 있고 도로가 완전히 사람을 기준으로만 되고 동물들을 반영하지 않고 있다라는 부분들 하고 이제 그때 신과 함께라는 영화가 있었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거랑 연계를 해서 얘가 죄가 없다라는 걸 어떻게 우리가 변론해 줄 수 있을까 그런 식으로 짰었고 하고 근데 또 하나는 환생을 했는데 하지만 저출산 추세로 사람으로 못 태어나고 또다시 사기다. 얘 또 죽으면 안 되잖아요. 근데 그 다큐멘터리에서 보면은 그 88이라는 그 사기 2번 죽거든요. 교통사고를 2번 당해서 죽어요. 근데 얘가 또 태어났는데 또 교통사고로 죽으면 안 되니까 우리가 얘가 죽지 않게 환경을 조성해 주자라고 그렇게 짜서 했었거든요. 해서 뭐 물론 저 서술형 점수도 높았고 굉장히 뭐 성공적이라고 생각을 했지만
그래도 조금 아쉬움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제가 다룰 수 없는 파트들이 있었거든요. 해서 이제 여기가 스팀에 대한 필요성인데 요 그림은 생태계에 대한 것이고요. 이거를 학교 현장으로 도입을 한다라면 이렇게 될 것 같습니다. 교사와 학생과 상호작용을 하는데 교육과정이라는 그 틀 안에서 뭔가 하는 활동이고요. 이때 만약에 좀 좋은 수업이 되려고 하면 제 생각에는 소재가 좀 경험해 본 것들, 아까 다른 선생님들 말씀하신 것처럼 애들이 직접 경험해 보고 하고 그 안에 단순 놀이가 아니고 지식이 들어있고 그다음 직접 뭔가를 하고 생각을 할 수 있는 것들이 같이 되면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했어요. 해서 어떻게 하면 하지? 근데 나 혼자는 못하겠는데 그럼 교사 연구회를 같이 해볼까? 생각을 했죠. 근데 이제 교사 연구회에서 제가 느낀 게 이게 한 해살이 프로그램처럼 되는 것들이 조금 있는 거예요. 하고 통합된 사이트에서 얘를 계속 검색을 할 수 있게 되어 있지는 않으니까 조금 뭐 예전의 프로그램들이 이렇게 다시 이렇게 살아나는 걸 보기도 하고 이게 조금 변화되고 진화했으면 좋겠는데 그렇지 않은 부분들이 있어서 조금 아쉬움이 제 개인적으로 있었거든요. 그래서 어쨌든 좋은 수업은 스스로 배우고 싶어하는 학생을 기르기 위한 것이니까 일단은 작년과 올해 저거를 했었었고요. 하고 교사연구회가 되게 괜찮은 게 제가 별 3개 만점 드렸는데요. 실험적인 시도를 되게 장려해 주시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보통 다른 데서는 새로운 주제를 해야지만 인정해준다 이런 게 있는데 여기서는 옛날 거를 갖고 와서 더 개선해도 되고 조금 더 보완해도 되고 그런 것들을 이렇게 충분히 기회를 주셔서 전 되게 좋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요거는 저희가 작년에 했던 건데요. 작년에 이제 이때가 되면 이제 영상 나오시면 조금 놀라실 텐데 영상이 여기 있거든요. Hello, your team looks you're from Computation University High School. This is the timeline of our team's experiment. We conducted the experiment in the following process. 아까 분명히 일반고라 그랬는데 그저 갑자기 얘들이 왜 이렇게 영어를 잘하지? 저희가 작년부터 IB 학교로 되어서 IB 교육과정 애들이 들어갔거든요. 그래서 얘네들이 그 바닥 광고 조명이 보행자나 운전자에게 어떠한 점에서 불편한지를 찾고 그거를 개선하기 위해서 혹은 지금 상황에서 뭐 어떤 각도일 때 그다음 어떠한 조명을 써서 이게 되게 그 운전자와 보행자의 눈을 피로하게 하는지 그걸 개선하는 방안은 무엇인지 그런 거에 대해서 연구를 한 그 영상을 3분 정도 해서 저희가 그 루마 센터 스타티에 작년에 냈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때 할 때 저희가 ICT를 썼었거든요. 해서 그 휴대폰에 그러니까 누구나 깔 수 있는 그 아두이노 과학저널 앱을 써서 하고 그걸로 조금 미진한 부분이 있을 경우에는 저희가 따로 센서를 구매를 해서 그걸로 같이 했었습니다. 그런데 매우 아쉽게도 스타티가 2023년부터 폐지되었다는 말을 들어서 저희는 굉장히 슬픕니다. 그다음에 이제 그러고 나서 그 경험을 바탕으로 제가 18년도에 했던 거에 대한 약간의 아쉬움이 있었고 ICT를 도입해봤던 그 경험을 살려서 그럼 2022년에는 뭘 할까 생각을 하다가 이제 그거를 다시 제가 세차시로만 짰던 것들을 조금 더 보완하고 다른 과목과 융합해서 할 수 있게 해보자 생각을 했고요. 하고 요즘 트렌드 자체가 SDG에 대해서도 굉장히 많이 언급이 되고 있고 하고 또 이정모 관장님께서도 늘 이제 방송에서도 강조하시듯이 이제 기후 위기 상황이고 우리에게 크게 그렇게 기회가 많지 않다 그런 거를 다 반영을 해서 그렇게 한번 짜봤습니다. 그리고 학교에서도 실은 교과목 단독으로 뭔가를 하려고 할 때 항상 다른 교과생님들이 너무 부하가 많이 걸린다 우리 애들 그렇게 조금 견제랄까요? 아니면 우려랄까요? 걱정을 주시는 경우가 되게 많아서 제 생각에는 과목별로 같이 해서 수행을 하면 애들 입장에서도 조금 편하고 저희도 맞죠? 하고 또 저희가 실은 다른 교과에서 뭘 하는지 잘 모르거든요. 같이 하면 참 좋을 것 같은데 라는 생각을 해서 이렇게 한번 짜봤습니다. 하고 이제 요거는 그냥 교육 과정을 비교 분석한 건데 영향이 저희가 다 연계되어 있고 이제 저희가 하고 있는 IB 교육 과정에서도 학습 자산 보시면은 다 연계가 되어 있거든요. 하고 이제 일단 두 번째 파트인 설계로 들어왔는데요. 이론적 기반은 디자인 스페이스 과학 탐구 학습 모형을 썼습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이 모형을 굉장히 좋아하거든요. 그러니까 진짜 실생활 경험했던 거랑
거기에 과학적 지식도 들어있고 애들이 뭔가 몸으로 뭔가를 해보는 수행하는 거나 아니면 직접 생각하고 판단하는 것들을 같이 고려했을 때 가장 기억에 오래 남는다라는 거를 저희가 저번 수업에서도 볼 수 있었기 때문에 그렇게 해봤고 하고 그 상황 제시랑 창의적 설계랑 감성적 체험 저거 세 가지 동시에 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더 생각한 게 디자인 싱킹 사고 기법이라는 게 있는데요. 저희가 왜 어떤 뭐 급식 잔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단순히 포스터를 만든다라던가 뭐 그런 활동을 한다고 해서 이게 줄지는 않잖아요. 근데 그 사례를 보니까 그러니까 왜 잔반이 많이 남는지를 굉장히 고민을 해본 거예요. 대체 왜 그러냐 설문조사 막 해보니까 사람들이 내가 밥 푸기 전에는 다 먹을 줄 알았는데 막상 푸고 나서 보니까 안 들어가더라. 뭐 이런 그런 경우들이 다 누구나 있었단 말이에요. 해서 이제 그렇게 생각을 하면 뭔가 급식판의 양을 알 수 있게 선을 그어주면은 양을 맞게 풀 수 있지 않나. 뭐 그렇게 해서 무시개 식판을 개발했었다는 그 학생들이 탐구했다는 얘기를 들었거든요. 그때 적용된 기법이 디자인 싱킹 사고 기법이어서 저희도 최대한 저희는 이제 그 동물 찾기사로 예방하는 거에 대해서 프로그램을 짰는데 애들이 최대한 생각을 많이 해서 실질적인 도움이 될 수 있는 것들을 얻을 수 있게 하고자 노력을 했습니다. 하고 저희가 과학적인 부분이랑 공학적인 부분이 같이 있어서 제가 이렇게 두 가지를 섞어서 같이 정리를 해봤고요. 하고 아이들 자체의 행동을 가지고 얘네가 어떠한 것들을 길러 나갈 수 있었는지를 보기 위해서 바지 기반 핵심 역량을 평가에 집어넣었습니다. 일단 개괄을 보시면 통합과학에서 영어까지 저렇게 4개로 구성이 되어 있고 차시는 총 16차시입니다. 그래서 먼저 그 다큐멘터리 속의 인간 중심주의를 분석하고 그 다음 그 도로의 문제점들하고 각종 생물들의 습성들이 나오는데 그 부분들에 대해서 충분히 이해를 한 다음에 근데 실제로 도로에서는 어떠한 점이 문제가 되는지를 직접 잴 수 있게 했거든요. 그 다음에 그걸 개선할 수 있는 방법들을 실험 설계를 하고 그게 효과가 있는지 없는지를 검증할 수 있게 하였습니다. 그리고 기술에서는 실제로 그 도로의 문제점을 공학적으로 설계해 볼 수 있게 해서 CAD 프로그램을 사용을 하고 그 다음 3D 프린터로 제작을 하는 방법으로 그렇게 했었고요. 하고 정보에서는 공공 데이터 분석학이랑 그 실험 결과를 통계로 처리하는 방법, 그 다음에 코답을 처리해서 데이터를 어떻게 분석할 수 있는지 그거를 같이 볼 수 있게 하였습니다. 그 다음 마지막 영어가 들어간 이유는 저희가 스타티였기 때문이었거든요. 국제적으로 알려야 되기 때문에. 거기서는 그 성취 기준 자체에 주장하는 글쓰기 그 부분들이 있었기 때문에 혹은 뭐 말하기 해서 그 영상을 제작하고 영상을 함께 나누는 것으로 짜보았습니다. 해서 이제 요거는 18년도에 했던 거에서 개선된 부분들을 적어 놓은 거거든요. 총 13차시에 해당하는 거를 16차시로 바꾸었다라는 그 내용이 들어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먼저 다큐멘터리를 보고 설계를 하고 검증하는 그 다음 결과 발표를 하는 과정이 1, 2, 3, 8차시에 들어갔고요. 그 다음 기술에서 해당하는 것들이 뭐 설계 도면을 작성하고 3D 프린터 제작하는 것들이 또한 마찬가지로 4차시 그 다음 정보과학에 해당하는 것들도 이렇게 4차시로 정리가 되었습니다. 영어도 마찬가지로 4차시로 정리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총 65쪽의 프로그램을 개발하였고 그 마지막에 보시면은 생기부에 들어갈 수 있는 애들 활동했던 거에 대한 그 기록까지도 저희가 다 제시를 했었거든요. 그래서 아마 창의재단 홈페이지 가시면 자료는 보실 수 있으실 것 같습니다. 먼저 그 다음으로 이제 마지막 단계인데 학생 산출물에 대해서 일단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통합과학 같은 경우에는 도대체 동물 찾기 사고가 뭔지 한번 생각해보자 라고 해서 시작을 했었고요. 이제 항상 그 질문을 먼저 하거든요. 너가 운전을 하는데 앞에 고라니가 튀어나왔다. 너 그럼 어떻게 생각하겠니? 하면 이제 애들이 남학생 같은 경우에는 이러면서 욕설 이렇게 얘기하기도 하는데 근데 그게 생각을 해보면 실은 우리가 그냥 도로라고 만들어 놓고 걔네들의 집을 침범한 거거든요. 근데 저희가 그렇게 생각 안 하면은 왜 하필 내 차 앞으로 뛰어들까 이렇게 생각을 하게 되는데 이제 그거의 관계를 조금 그러니까 인간 중심주의에서 조금 벗어나면 조금 더 걔네들을 이해할 수 있는 그런 부분들이 생겨서 그런 식으로 문제점들을 문항들을 정리를 했었고요. 그다음에 이제 요거는 얘네가 직접 실험을 해보는 거죠. 그러니까 고속도로까지 가서 한 애들도 있고요. 아니면 그냥 일반 도로에서 소음을 재어 본 애들이 있어요.
그럼 재고 나서 일반 도로의 소음이 이 정도고 동물들이 들었을 때 시끄럽다라고 느끼는 정도에 대한 기준들을 찾아서 이렇게 비교를 해보는 거죠. 일반 도로도 이 정도인데, 그러니까 물론 뭐 이렇게 통행 시간이나 그런 것들을 다 비교를 했겠죠. 그럼 실제로 고속도로 가면은 훨씬 더 시끄러울 것이고, 그러면은 그런 소음 또한 동물들이 뭐 이렇게 살아가는 거에 지장을 주지 않을까, 뭐 그런 식으로 접근한 애들도 있었고, 아니면은 그 도로 옆에 옹벽이 있거든요. 그 옹벽의 기울기 아니면 뭐 재질 뭐 이런 거에 따라서 얘들이 어떻게 반응을 하는가 뭐 그런 거에 대해서 본 애들도 있습니다. 지금 이 학생 같은 경우에는 그 소음으로 측정을 했었거든요. 그래서 만약에 뭐 고무판을 댄다라던가 어떻게 처리를 했을 때 조금 더 덜 시끄럽게 들리더라, 소음을 흡음하는 정도가 좋은 재료가 무엇이더라 라는 거를 이제 그래프로 표현을 해서 비교할 수 있게 했습니다. 하고 얘네들이 그 제가 7차 시 때 그 발표를 한다라고 말씀드렸잖아요. 근데 그때 하나의 중요한 점은 그냥 말을 하는 걸 듣고 흘려 넘기는 게 아니고 그 조의 아이디어를 찾고 그 다음에 우리 조에서 했던 거라 해서 뭔가 좀 벤치마킹 할 수 있는 부분들이 있다면 그런 부분들을 정리할 수 있도록 이렇게 좋게 했었습니다. 그 다음 기술 같은 경우에도 마찬가지로 이제 요게 디자인 스케치한 학생의 그 작품이거든요. 그래서 어느 쪽에는 유도 울처리를 하고 어느 쪽은 방음벽을 하고 이렇게 스케치를 하고 나서 실제로 캐드로 만든 건 이런 식으로. 그리고 요거는 측면도 평면도 이렇게 표현한 것입니다. 그다음 정보 같은 경우에는 코답으로 그 데이터를 분석했는데요. 그러니까 학생들마다 다 달라요. 그러니까 어떤 애들은 그 지역에서 낳는 뭐 교통사고 건수에 대해서 혹은 어떤 애들은 어떤 동물들이 많이 죽었는지에 대해서 분석하는 것들이 다 다른 부분들을 애들이 했습니다. 그래서 뭐 도로 자체의 문제가 어떠하고 뭐 자기의 생각은 어떠하고, 그러니까 이게 이 마지막 생각을 정리하는 쪽에 이제 벌써 융합적으로 많이 들어가는 거죠. 저희가 한쪽 과목에서만 했으면 저희 쪽에 그것만 생각하거든요. 뭐 생물 다양성이 부족해지고 그런 부분들을 보는데, 이제 얘네가 여러 가지 교과랑 여러 정보들을 다 융합해서 보게 되면은 조금 더 뭐 법률적인 부분이라든가 뭐 그런 부분들을 다 같이 고려할 수 있는 부분들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얘 같은 경우에는 앞부분이랑은 또 이렇게 다른 파트들을 보게 되는 거거든요. 그다음에 요거는 영어로 한 거고요. 이제 영어는 솔직히 모든 아이들이 다 영어를 잘하는 건 아니기 때문에 파파고의 도움을 빌린 애들도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얘들 같은 경우에도 이제 앞에서 보여드린 영상보다는 조금 소박하기는 한데요. 이제 남학생들이라서. 그래서 얘들 같은 경우에는 아이비 자체가 이렇게 뭔가 좀 딱딱하지 않고 이렇게 흔들흔들 하면서 소음을 흡음하는 그런 효과가 있다는 거에 대해서 실험으로 보여준 애들도 있고, 그 다음에 실제 도로에서 어떻게 모델링을 해서 동물들의 생태 통로를 마련할지에 대해서 그렇게 정리를 해본 사례를 제가 가지고 와봤습니다. 하고 요거는 그 애들이 PPT로 발표한 것들인데요. 아무래도 그 다큐멘터리를 보고 이제 심각성을 깨닫는 아이들이 되게 많더라고요. 이게 조금 감성적으로 접근할 수밖에 없게, 이게 좀 옛날 다큐멘터리다 보니까 그 치이는 장면들이 전혀 모자이크 처리는 안 되거든요. 그래서 이제 애들이 보면서 정말 불쌍하다. 근데 왜 저렇게 아무 의미 없이 죽어야 할까? 우리가 너무 좀 우리 위주로만 생각하는 게 아닌가? 그런 식으로 많이 보는 애들이 많았습니다. 해서 이제 얘네가 얘네들도 마찬가지로 소음에 대해서 한 애들도 있고요. 하고 아니면은 도로 자체에 저렇게 금처럼 해서 차가 지나갈 때 특정 소리가 나게 해서 동물들이 피하게 하자. 뭐 이런 의견을 내기도 하고 이제 얘는 조금 재밌는데요. 실은 고속도로가 고속이라서 문제가 되거든요. 아까 저희 그 곽재식 과학자님 말씀하신 것처럼 해서 고속이 아니게 조금 마찰되는 것들을 깔아서 좀 저속으로 그 구간만 줄이자, 뭐 이렇게 보는 애들도 있었습니다. 하고 이제 얘가 아까 보여드렸던 그 영상에서 말했던 걔네들이고요. 하고 요거는 모델링 결과물인데 3D 프린트로 뽑은 팀들도 있고, 덩치가 너무 큰 경우에는 그걸로 뽑을 때 한참 시간이 걸려서 따로 제작을 한 아이들도 있었습니다. 하고 저희가 그 설문조사를 했었는데요.
저희가 창의재단에 주신 그 링크는 아직 하고 있는 중이고, 이거는 제가 바지 기반으로 따로 정리를 한 건데, 결과를 보시면은, 일단은 이렇게 생각을 많이 해야 하는 수행평가가 인생에서 처음이다라는 반응이 가장 많았습니다. 그렇지만 또한 하고 나서 굉장히 뿌듯했다, 나도 이런 거 할 수 있구나, 뭐 그런 반응을 보이는 학생들도 많았습니다. 그 다음 개발 성과는 총 5가지로 나뉘어져 있고요. 아무래도 물론 또 보완해야 할 부분들이 있지만 협업을 했을 때 조금 더 시너지 효과가 난다라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그 다음 재원으로는 2가지가 있는데요. 일단은 그 주제별 통합 검색 누적 사이트가 있어서 계속 저희가 만들어진 프로그램들이 사장되지 않고 진화할 수 있는 방안이 있었으면 좋겠고요. 하고 연수 시간 연계는 정말 감사드립니다. 그 다음에 한 과목뿐만 아니라 여러 과목이랑 같이 융합해서 하니까 조금 더 많이 활용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해봤고요. 하고 물론 아이들 같은 경우에 무임승차하는 아이들도 있기는 있거든요. 근데 최대한 하지 않도록 잦은 피드백을 제공을 해서 최대한 할 수 있게 하고, 발표를 저희가 실은 2번을 했습니다. 중간 발표를 하고 또 발표를 해서 웬만하면 계속 끝까지 참여할 수 있게 그렇게 했습니다. 그 다음 이제 이게 마지막 슬라이드인데요. 저희가 시계를 본다라고 했을 때 저렇게 많은 부품으로 이루어져 있지만, 실제로 시계라는 거는 저 부품에서 보이지 않는 어떤 뭐 시간을 알려준다라든가 알람을 맞춘다라든가 그런 특수한 기능을 가지잖아요. 저희가 생물에서 이런 걸 보고 창발성이라고 하는데, 근데 저 시계의 그 기능을 이해하려면 결국은 부분적으로 다 봐야 되잖아요. 그럼 이거를 학문이랑 조금 생각을 해본다면 결국은 다 융합되어 있는 자연 환경이지만 걔네들을 이해하기 위해서 각각의 학문들이 정립이 되었고, 근데 저희가 지금 실은 학문을 조금 더 융합해서 보자라고 많이 의견을 보고 있고 그게 융합 교육이잖아요. 근데 이제 저희 생각에는 각각의 학문들을 깊이 있게 배우지만 얘네들이 그 다양한 학문들을 가지고 해결할 수 있는 다양한 실생활 문제 상황들을 제시키기를 많이 한다면 진정한 융합이 되지 않을까. 교과끼리 막 억지로 섞으려고 하면 조금 무리가 있고 오히려 그 깊이가 조금 얕아지는 그런 경향들이 있잖아요. 그래서 저러한 실생활 문제 상황의 경험을 많이 하면은 아마 융합이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해 봤습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네, 발표해주신 신혜원 선생님 감사드립니다. 융합교육 스팀에서 목표하는 실생활 문제 해결을 고민하게 하는 프로그램이었던 것 같습니다. 또 교사연구에 관심을 가지고 계신 선생님들께 교사연구의 운영에 대한 소개와 정보도 많이 전달을 해주신 것 같습니다. 다음으로는 마지막 발표입니다. 이번 세션 마지막으로 서울 풍문고등학교 조용현 선생님께서 교육의 홀대가 되는 스팀이라는 주제로 인문계 고등학교에서 ICT를 적용한 스팀 교육에 대해 사례 발표해 주시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풍문고등학교 스팀 연구회 교사 조용현입니다. 마지막입니다. 좀 지뢰도 좀 봐주시고요. 슬라이드가 몇 장 안 되니까 금방 끝날이라 이렇게 생각합니다. 저는 요 제목에서 보여지듯이 인문계 고등학교에서 과연 어떻게 이 스팀 교육을 할 수 있을까? 요거에 대해서 좀 고민하고 요거를 학생들이 이제 능동적으로 좀 참여하고 교사들도 능동적으로 어떻게 하면 참여할 수 있을까? 이런 거에 이제 초점을 맞췄습니다. 실제 고등학교에서는 대학 입시라는 큰 변수가 있기 때문에 이 스팀 교육이 여러 선생님들 뭐 초등학교나 중학교 선생님들 아주 막 좋은 발표 해주셨는데 그렇게 왕성하게 이루어지지는 못합니다. 그래서 그런 거 좀 염두에 두시고 어떻게 고등학교에서는 이 어려움을 극복하고 헤쳐나가는지 한번 보시고 응원을 주시기 바랍니다. 간단한 순서고요. 그래서 뭐 스팀마켓 고객의 성향이라고 이렇게 표현했는데 지금 보여지는 이 슬라이드가 실제 그 고등학교에서 대학 입시에 가는 학생들 중에서 스팀에 관심 있는 학생들을 이렇게 그 그래프로 간단히 나타낸 거예요. 그래서 수시로 가래들이 가장 관심이 많고, 그 다음에 내신, 그 다음에 정시로 수능 봐서 가래들은 스팀이 뭔지도 잘 모르는 경우도 되게 많아요. 그래서 학생들이 그러한 그 변화가 실제 그 저희는 스팀 학생연구회라고 또 교사연구회 밑에 또 학생들을 뽑아서 하는데 2017년 이전에는 한 막 70명까지 된 적도 있어요. 그러면
그 3학년을 빼고 1, 2학년만 하는데 70명이면 상당히 많은 거예요. 한 학년이 한 180명 정도 되는데 두 개 학년 하면 360명 정도인데 되게 많은 그 수치를 가지고 있었어요. 그런데 점점 줄어들어 가지고 지금은 20명대로 이렇게 떨어졌죠. 그 더군다나 저희 학교가 전에는 풍문 여자고등학교에서 여고였었어요. 그러다가 얼마 전에 이쪽 강남으로 넘어오면서 남녀공학으로 되면서 그 남녀 학생 애들이 이제 신청하는 걸 보면 처음에는 비슷비슷하다가 올해는 남학생 애들은 뭐 2명 이하로 이렇게 떨어졌어요. 2명. 그리고 나머지 여학생을 이렇게 돼 있는데 이것도 학생들의 성향, 남녀 학생들의 성향이 좀 달라요. 그래서 여학생들 다소 꼼꼼한 그런 성향을 가지고 있고 이거 해서 대학 가는데 수시에 도움이 될 수 있을까 이렇게 생각하는 학생들이 되게 많아요. 그래서 그런 반면에 남학생들은 다소 좀 그 수능으로 많이 가려고 하고 학교에서 이런 번잡하다 하긴 좀 그런데 다양한 활동을 하지 않으려고 좀 그런 경향을 보입니다. 그래서 점점점 인원이 줄어들고 있는데 내년에는 어떻게 될지 잘 모르겠어요. 그래서 20명 이하가 될 수도 있을 거로 이렇게 생각이 되는데 이게 아마 저희에 대한 채찍인 것 같아요. 학생들이 선생님들 좀 열심히 해주세요. 이런 걸로 좀 받아들이고 있고 지금 이제 이 스팀 연구회를 하다 보면 매년 그 검증 자료라든지 기타 무슨 조사해서 하는 거 이런 거 있는데 그런 거 이제 제출하고 하는데 그거 하다가 제가 이제 학생들 대상으로 따로 표를 한번 만들어 봤어요. 그래서 내신, 정시, 수시 그리고 스팀 이렇게 적었는데 일단 그 가장 큰 앞에서도 설명했지만 수시로 가는 학생들이 가장 관심이 많아요. 그거는 지금 여기에 적힌 것처럼 대학 입시에 이제 자기소개서에 이렇게 활용을 하기 위해서 하는 거예요. 거기에다 한 줄이라도 더 써서 그 대학 입시에 이제 도움을 받고자 하는 거죠. 근데 실제적으로 그 대학 입시에서 자기소개서도 점점 줄고 동아리 활동도 점점 줄어가고 있어요. 지금 고등학교에서 학생들의 활동을 반영하는 것들이 점점점 내용이 줄고 있어서 학생들이 이제 몇 개 없습니다. 그런 게 이제 교과 세특이라고 해서 교과 활동 적는 거, 그 다음에 동아리 하나밖에 못 적어요. 옛날엔 자율동아리라는 게 있어서 그런 거로 이제 스팀 자율동아리를 했었는데 지금은 창체 동아리라고 학교에서 정해진 동아리, 그거 하나밖에 안 되니까 점점점 이제 활동화해서 생활기록화 기록할 영역이 점점 적어지는 거죠. 그래도 이제 소개서에 쓰려면 학교에 생활기록부 한 줄이라도 있어야 그게 이제 소개서에 쓸 수 있으니까 이런 경향을 보여요. 그리고 두 번째는 교과 학습 활동에 이제 다소 도움이 되는 거는 요거를 제가 하면서 수행평가랑 살짝 연계를 시켜요. 그러면 이거를 하면 수행평가에서 좀 점수를 더 받을 수가 있어요. 그게 이제 학급 교내 학습 활동에 이제 다소 도움이 되고 그 다음에 생활기록부에 하면은 교과 세특에다도 적어주고 이러니까 이런 거 있고 그 다음에 맨 마지막 가장 적은 게 활동 주제가 흥미가 있음 이게 가장 적어요. 그런데 이거는 되게 고민을 해야 될 부분이라고 제가 생각을 해요. 왜냐하면 실제적으로 앞에 있는 요 세 가지 애들은 대학 입시를 위한 약간 나쁘게 얘기하면 이용에 이런 목적을 두고 있는 반면에 맨 마지막에 이제 가장 적은 애들이지만 이거 주제가 재밌어서 하겠다는 애들은 이게 진짜 순수한 애들이거든요. 그래서 이런 애들이 점점 많아져야 되고 저런 애들을 위한 프로그램을 개발하는 게 이제 스팀 교사들의 뭐라고 할까 의무고 하여튼 그런 거라고 생각이 돼요. 그래서 지금 퍼센트가 가장 작은 활동 주제가 이제 가장 중요한 거로 이렇게 생각이 되고요. 이건 우리가 이제 흔히 볼 수 있는 건데 이 삼상 다이어그램 저걸 보면 여기에다 여러 가지를 적을 수 있어요. 그런데 이건 제가 만들어서 적은 건데 일단 지식, 창의성, 흥미 이렇게 적어놨는데 일단 가장 중요한 거는 좀 전에 얘기한 흥미라고 생각을 하는데 실제 흥미로 와서 흥미를 가지고 참여하는 애들이 인원이 적다는 게
뭐 아이러니이기도 하죠. 재미있을 것 같은데 많이 참여를 안 한다. 이런 게 좀 아이러니에 해당되고, 지식이라는 건 이제 교과 활동을 통해서 얻어지는 거, 그리고 창의성하고 흥미는 제가 보면 이제 학과 시간에 배운 지식을 가지고 창의성과 흥미를 스팀이라는 장에서 이걸 마련을 해야 돼요. 그러려면 재밌는 애들이 참여할 수 있는 주제를 가지고 애들에게 다가가야 되고, 그다음에 창의성이라는 거는 활동하는 과정에 창의성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제가 가장 중요시하는 게 창의성과 흥미인데, 창의성을 하다 보면 재료가 많이 들어가요. 애들이 이제 그냥 뭐 화면이나 이런 거 무슨 조사 분석 이런 거에 대해서는 큰 관심을 안 갖습니다. 인터넷에 조사하고 이런 거는 별로 안 좋아하고, 뭐래도 제공을 해서 만들어내는 도구조작적인, 그러니까 뭘 만들어내는 도구조작적인 그런 활동을 되게 좋아해요. 그래서 그러다 보면 이제 재료가 많이 필요하죠. 그래서 이제 다행히도 이제 창의재단에서 매년 교사연구에 어느 정도 일정 금액을 지원을 해주는데, 제 생각에는 좀 더 지원해줬으면 어떨까 이런 생각이 들어요. 제가 이거 창의재단 처음 할 때는 꽤 많은 금액을 지원해준 적도 있었어요. 그래서 그때 어마어마한 거 제가 만들었는데, 좀 이따 그거 한번 보여드릴게요. 이게 이제 제가 말씀드린 게 맥이 하나입니다. 흥미를 이끌어내기 위한 거고, 창의성. 그래서 제목은 뭐 유혹의 꿀이라고, 부적절한 멘트일 수도 있는데, 하여튼 뭐 저렇게 했는데, 그동안 제가 한 것 중에서 약간 학생들이 창의성 또는 호기심을 가질 만한 것들 몇 개만 이렇게 했고, 그 다음에 이 아래 두 개는 올해하고 작년에 한 겁니다. 그런데 태양의 목소리를 듣는 하프제작, 이거는 제가 스팀 초창기에 심화연수를 한번 한 적이 있어요. 심화연수 이제 이화여대에서 뭐 전교에서 오셔가지고 한 적이 있는데, 그때 이거를 발표를 해서 우수작품으로 뽑혀서 그 다음에 심화연수에도 이걸 한 적이 있어요. 그리고 또 꿀벌을 위한 영화 제작, 제목이 뭔가 신기하죠? 왜냐하면 이거 유혹을 해야 돼요. 이거 유혹은 학생들을 유혹하기도 하고, 이거 유튜브 중계 되는, 이거 맞는지 모르겠는데, 입학사정관님들도 유혹을 해야 돼. 그거 봤을 때, 생활기록부에 이렇게 써 있잖아요. 그럼 이게 뭐예요, 이게 도대체. 꿀벌을 위해서 무슨 영화를 만들어? 이런 멘트를 따내야 돼. 그래서 학생에게 그걸 질문을 해서 학생하고 이렇게 대화가 돼야 면접 과정에서 확률이 높아져요. 그래서 이렇게 만드는 거예요. 투명망토. 이런 거 신기하잖아요. 그런데 알고 보면 별건 아닙니다. 알고 보면 그 옆에 학습 내용이 들어있어요. 그래서 각각 뭐 곤충의 시야를 재현하는 거, 이제 벌은 자외선을 본다고 하잖아요. 그런 거라든지. 그래서 이게 이제 첫 해가 아니고 이제 좀 오래 전에 한 거예요. 태양의 목소리를 듣는 하프 제작. 그래서 저 위에 스펙트럼 사진 촬영 장치가 창의재단 지원금으로 만든 거예요. 아노다이징 처리돼가지고 카메라랑 뭐 슬릿 렌즈 넣어가지고 다 만들어가지고 이 사진이 실제 망원경에 달아서 찍은 거예요, 이게. 그래서 태양빛을 찍으면 이거 이제 되게 재밌는데, 태양빛이 이렇게 스펙트럼으로 찍힙니다. 그런데 이 스펙트럼이 몇 가지 안 보여요. 색깔이 한 3-4가지밖에 안 보이는데, 우리는 이거 빨주노초 파란불하고 알고 있잖아요. 근데 이게 재밌는 게, 빨주노초 파란 보면 7개예요, 7개. 근데 도레미파솔라시도도 7개입니다. 이게 하다 보니까 이게 딱 껴맞아요. 그래가지고 요걸 소리로 재현하는 하프를 만들었어요, 하프. 그러니까 하프라고 해서 뭐 대단한 건 아니고, 나무 삼각형 이렇게 해서 거기다가 낚싯줄을 띄워가지고 튕기면서 제가 이제 기타를 치는데, 기타 튜닝기라는 게 있어요. 튜닝기 옆에 달아놓으면 그게 이제 진동수에 의해서 도레미파솔라시도가 나와요. 그러면 이 색깔을 도레미파솔라시도로 바꿉니다. 여기서 이제 물리적인 게 들어가죠. 이거 이제 파장이니까 나노미터 단위의 이제 파장이 나와요. 그러면 거기에다가 곱하기 변수를 넣어줘서 공통적으로 이제 상수를 처리해서 요거를 음파로 바꿔요. 음파 이제 뭐
만 헤르츠 요 이하로 이제 이렇게 떨어뜨리는 거죠. 똑같이 이제 0. 몇 숫자를 곱하면 그렇게 떨어지니까 그러면 빨간색에 해당되는 진동수가 나와요. 그런데 이게 하자가 있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이거를 제가 그 심화연수에서 이걸 했는데 물리 선생님이 한 분이 그러더라고요. 그거 안 됩니다. 그래서 저는 몰랐는데 요게 하나는 그 전자기파고 하나는 역학파라 그렇게 방정식으로 처리해서 할 수가 없대요. 성질이 다른 거기 때문에. 그런데 애들 호기심에 유발하는 데는 딱입니다. 빨간색은 이 소리, 파란색 이 소리. 어차피 똑같이 그 평행이동해서 곱하기 n에서 처리하는 거니까. 그래서 이게 이제 창의 융합 프로젝트라고 했는데 이게 이제 과학하고 기술공학하고 음악하고 이렇게 융합한 게 되고요. 요거는 창의 과학 프로젝트라고 한 거는 이제 꿀벌. 애들이 이제 꿀벌 그 자외선 저거 필터 쓰고 있는 거예요. 꿀벌 체험하는 겁니다. 여기에다가 이게 시커먼 게 자외선 필터예요. 저거 이제 사진 촬영할 때 앞에 렌즈에 낄 수 있게끔 이거 팔더라고요. 그래서 그거를 안경으로 만들어가지고 이걸 보면 마치 그 곤충, 그 벌이 보는 듯한 그런 시야를 갖게 돼요. 그래서 그런데 이후에 이거는 이 뒤는 실제 꽃이고 앞에 거는 조화예요. 학생들이 만든 조화. 조화를 꽃처럼 만들어가지고 거기에다가 그 자외선에 반응하는 그 형광물감을 이렇게 칠했어요. 그래서 이걸 가지고 그 꽃밭에다 놓고 우리가 만든 그 조화를 옆에다 같이 놔뒀어. 과연 벌이 여기로 날라올까? 이제 짧게 설명해서 그런데 벌이 실제적으로 냄새보다도 그 시야, 자외선으로 보이는 그 시야로 찾아온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꽃을 이 자외선 그 사진기를 필터를 껴서 찍으면 꽃의 그 무늬가 이렇게 타케처럼 동글동글하게 이렇게 찍혀요. 그래서 거기로 벌이 날라온다 그래서 이걸 했는데 실패했습니다. 그런데 마치 성공한 것처럼 보고를 하긴 했는데 왜 실패했냐면 이게 이제 4월달, 5월달에 시작하잖아요. 4월달, 5월달에 벌이 나와요. 그런데 이거 해가지고 다 연구 결과가 나오는 게 한 10월달 돼. 벌이 없어, 벌이. 그래서 계획을 모르고 세우고 했는데 나중에 보니까 벌이 없는 거야. 그런데 그냥 뒤에 거는 이제 생략하고 이게 중계가 되기 때문에 안 될 것 같아. 그 다음에 이거는 이제 몰아가지고 제가 이제 풍문 여고 시절에 하던 거를 이제 접고 이제 고등학교 남녀 공학으로 왔거든요. 그래서 남학생을 위한 프로젝트를 몇 개를 해왔어요. 그동안. 그래서 요거 이제 아두이노 자동차 만드는 거, 그다음에 요거는 이제 그 같이 한 거, 전에 한 거를 한번 여고 시절에 한 걸 다시 와서 해서 홀로그램 만드는 거. 그다음에 요거는 저희 학교에 제가 이제 지구과학 교사인데 그 천문대를 만들었어요. 한 2, 3년 됐나? 옥상에다 천문대를 만들면서 학생 애들이 이제 별 천체 관측에 대해서 되게 관심이 많아졌어요. 그래서 제가 이제 또 천체 사진가이기도 해요. 그래서 뭐 네이버 같은데 조용현 치면 천체 사진 우르르 뜹니다. 그래서 천체 사진을 하고 천문대를 운영하고 그래서 학생들이 가면 이제 그 플래네타람이라고 가상현실로 하늘에 띄워주는 거 있잖아, 별자리. 그래서 그거를 만들었어요. 이거 이제 만드는 건데 이게 돔 만들고 아래다 투영기를 이렇게 만들어서 요런 걸 했습니다. 요런 건 이제 남자들 공학으로 해서 이제 요런 걸 하는 거죠. 그리고 전에는 이게 과학위성 어쩌고저쩌고 이렇게 돼 있는데 창의적인 과학위성 만들기 이렇게 돼 있는데 이게 이제 핸드폰이 그렇게 기능이 썩 원활하지 않을 때 요거를 했었는데 그래서 이거 YTN의 뭐 스팀 팩토리, YTN 사이언스의 스팀 팩토리라는 데 방영도 되고 했어요. 그래서 이거는 우리가 이제 인공위성을 띄울 수 없으니까 헬륨 풍선을 띄워서 헬륨 풍선 아래에다가 여러 가지 장치를 달아가지고 뭐 위성 비스름한 역할을 하게끔 이제 그렇게 했던 거죠. 그래서 이런 것도 있었고 그리고 요게 이제 2021년도 한 건데 요거 아이디어가 제가 했지만 너무 좋았던 것 같아요. 요게 이제
에라스토테네스 그 따라하기라고 했는데 그 그림자 막대에 기울기를 위해서 지구의 크기를 구하는 거. 옛날 에라토스테네스는 저거 그 우물에 들어간 태양빛 그거 가지고 했잖아요. 근데 이거를 SNS로 해서 같은 위도대의 학생들을 섭외를 했어요. 그래서 학생들이 이게 이제 채팅창인데 그래서 요거는 만들어 가지고 제공을 했습니다. 요거는 만드는 방법, 그러니까 그림자 막대를 만드는 방법을 설계 파일을 그 외국 학생들한테도 섭외를 하면 보여줘서 똑같이 만들고 같은 시간에 그 채팅을 해서 같은 시간에 재는 거야. 그러면 뭐 에라토스테네스는 여기 있다가 여기 가는 게 아니라 동시간에 딱 재는 거예요. 그러면 그 기울기로 바로 지구의 크기를 측정할 수가 있죠. 그 다음에 이제 요거 오래 한 거는 이제 너무 이제 흔해졌는데 AR 증강현실. 그래서 요즘 포켓몬고 하던 그거를 수업에 도입을 해서 그래서 천문대가 생겼다고 했는데 그 천문대에 망원경이 있는 애들이 망원경을 잘 못 달아요. 그래서 망원경을 이렇게 대면은 망원경 조작에 관련된 증강현실이 뜨게끔 이렇게 이제 이런 프로그램을 올해 한 거고요. 그래서 이거는 앞으로 스팀의 그 과제와 관련된 건데 앞에 선생님들도 많이 한 거라 일단 시간표 고등학교에서는 시간표 짜는 게 되게 어려워요. 시간표를 잘 짜야 돼. 그러니까 한 3개 과목 협력하려면 요거 좀 여러 교사나 시간표 짜는 사람의 도움을 받아야 되는 그런 게 있어요. 그리고 가장 중요한 건 이제 교사 섭외를 해야 되고 실제적으로 교사 섭외하려면 개인적인 친분이나 이렇게 뭐 식사 대접을 해서 이렇게 섭외를 해야 돼요. 잘 안 하려고 합니다. 그리고 학생들이 호기심을 갖는 주제 선정하는 게 되게 중요하고요. 네, 그래서 결론은 즐거운 학습 경험이 될 수 있는 스팀 활동이 되어야 돼요. 그리고 거기에 끼워 맞춰서 고등학교 있기 때문에 대학 입시에 도움이 되는 주제를 또 선정을 해야 되고 그리고 하고 나서 재밌었고 좀 만족감이 있었다 이런 주제를 선정해야 됩니다. 이게 이제 가장 어려운 점이라고 볼 수가 있어요. 이렇게 준비해서 발표했습니다. 들어줘서 감사합니다. 네, 발표해주신 조용현 선생님 감사드립니다. 수능을 앞두고 있는 고등학교에서 중학교 스팀 수업을 하기가 쉽지 않을 텐데 공유해주신 내용이 고등학교에서 많은 도움이 되었을 것 같습니다. 네, 저희 이로써 스팀 교사연구회 5년 성과 세션 발표는 종료되었습니다. 융합교육 스팀에 대해 학교 현장에서 정말 많은 고민을 하고 열정적인 수업이 이루어지고 있는 것 같아 정말 선생님들 존경스럽습니다. 네, 발표해주신 5분 선생님 그리고 끝까지 참석하여 주신 온라인으로 참석해 주신 모든 참석자분들 정말 감사드립니다. 이로써 이번 세션은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오후 3시 15분부터 4차 산업혁명 시대 인재 양성을 위한 미래 융합교육 스팀 방향성을 논의하기 위한 토크 콘서트가 진행됩니다. 2022년 개정 교육과정과 융합교육 스팀 그리고 학교 현장의 고민들을 학교 선생님들과 장학사님, 교수님들을 모시고 이야기를 나눌 예정이오니 많은 참여 부탁드립니다. 토크 콘서트 접속 주소는 융합교육 스팀 홈페이지에서 해당 세션 링크를 누르시거나 유튜브 페이지 내 더보기 부분에서 링크를 누르시면 접속하실 수 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